응, 김 기자한테 보낸 걸, 응. 이 여자분이 공개 카톡방에다 올렸네요. 아, 김 기자가 제가, 네, 카톡방에다 올렸다. 공개 제가, 네, 카톡방에다가. 공개 카톡방에 올렸는데, 응. 제가 한 가지 이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 판단하실 거면 당사자는 저한테도 한 번쯤 확인하시는 게 상식적인 예의라고 보고요. 저한테 확인 안 하실 거면은 개개인의 어떤 사생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 게 난 좋다고 보거든요. 좀 이 여자분이 지금 악의적으로 거짓말로 지금 여기저기 좀 저를 선동하고 있고, 지금, 내가 여보세요. 네네. 서북청년단 전원이거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네, 뭐라고요? 서북청년단 관계자다고 내가. 아, 그러세요? 그래요. 어떻게, 아니, 그 아니, 수단이 다른 어떻게 건 네가 되시죠? 부하간에, 다른 건 네가 저 개인 사생활이라서 네네. 알 수가 없어가지고, 예? 네네. 좋은 소문만 나돌고 임의가 좋다면은 네네. 상관이 없어요. 그냥 네. 어차피 서구청년단은 나라 위해서 하는 단체니까 상관이 없는데 네네. 계속 소문 나쁜 소문이 나돌고 그런 사람이 우리 서구청년단에 저 종합체를 잘 알지도 못해 내 윗사람한테도 물어보고 몇 사람 물어봤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서구청년단 행세를 하면서 소문은 이상한 소문이 나돌고 그런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그럼 저 당사자는 저한테 확인을 하시지 그랬었어요. 제 전화번호 공개돼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언젠가 내가 전화할 수도 있었는데 잘했네 오늘. 전화할 수도 있었는데 일단은 좀 알아보고 나서 전화를 해야지 그것은 무조건 그냥 뭐 네가 이런 식으로 했다가 어떤 놈한테 내가 크게 혼나가지고 일단은 대략 어느 정도 이제 그 팩트나 어느 정도 그 윤곽은 좀 알아가지고 나서 전화하든가 말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찰나였어요. 그런 찰나에. 그러면 제가 올린 글은 읽어보셨나요? 다 읽어보셨나요? 내가 옛날 읽어봤는데 네네. 내용을 지금 읽어봤어. 근데 오히려 그쪽에서 내가 그 김기자 씨가 올린 글도 읽어봤고 우리 정한철 씨가 읽은 것도 읽어봤는데 네. 오차는 정한철 글에서 내가 오차가 느껴지더라고요. 그 뭐라고요? 오류 잘못된 점은 네. 저한테서 오류가 정한철 글에서 느껴진다고요? 오류가 느껴지더라니까. 저한테서 어, 어. 어떤 부분이요? 이걸 꼭 말로 해야 되나? 말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그 여자분이 지금, 내가 분명히 그 사실관계 다 밝혔고, 이미 음. 개인적으로 여자가 저를 이제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근데 경찰에서, 법대로 소송 제기한 것이 뭐 어떤 부분으로 한 거야? 어떤 뭐, 부분으로? 본인을 제가 상습적 폭행을 하고, 뭐, 딸까지 제가 음. 폭행했다고 그렇게 지금 한 거거든요. 그거 그러면 보고, 나한테도 내 말대로 그러면 그럼 확인을 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안 그래도 네네, 그 예를 가지고 세 사람 뭐 얘기를 아니 여섯 사람가 뭐 얘기를 가지고 네네, 그 이불을 뒤집어 쓰고 네. 이거 막 송곳인가 뭐로 찍었다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그걸 혐의 없음으로 처분이 됐고, 지금 검찰에서는 이 여자가 무고죄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 차이지 들어간 거예요, 지금. 지금 그 과정이고, 이 여자가 그런 증거 있으면 경찰에 제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제가 미쳤습니까? 그때 제가 사회운동가고 이미 지방선거도 제가 출마했던 입장인데 강원도의원에 출마했었거든요. 그런 상황이었고, 이 여자분 상황을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네? 이, 그러면은 저기서 지난번 이 여자 글을 읽어보니까 뭐 1억 5천만 원 네네. 여자가 받은 거 있는 찰나에서 무슨 뭐 그 정함철 씨 통해서 9천만 원을 받았다고 그랬죠. 보험금이 어, 본인이 이제 세 번째 남편이 사망한 다음에 어, 상환 보험금을 탔는데 일부는 못 응, 탄 게 있었고 그 응, 과정에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69세 되시는 이제 그 부동산 관계된 사람을 잘못 만나는 바람에 응, 그 사람이 다 사기당하고 본인도 사기 공포로 몰려가지고 구속까지 됐던 사람이에요. 그래 그 응. 민원을 교회 어떤 권사님 통해 가지고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저한테 좀 제발 좀 도와주라 이 여성을. 그래서 제가 그 과정에서 솔직히 개인 사적인 문제고, 그리고 69세라는 할아버지 그분하고도 이제 어쨌든 그런 관계까지 내연 관계까지 갔었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개입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런, 응. 그런 과정에서 제가 손 떼려고 했고, 우리 동지들도 내용을 다 알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분이 계속적으로 사무실 찾아와가지고, 당장 자기 어떻게 합니까? 보험금은 다 날려버렸지. 사기 공고 모르고 구속이 됐다가 임시로 잠시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지. 네? 응. 당장 이제 집도 쫓겨날 판국이지.
어디 할 방법이 없이 계속적으로 사무실 찾아와가지고 도와달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또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었고, 결국은 내가 좀 알겠다고 좀 얘기를 좀 더 듣자 이거 하면서 보험금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예. 보험금 이제 보험 가입한 지 한 15일 정도 된 마당에 이제 사망을 한 거예요. 그 보험도 정상적으로 계약된 게 아니고, 본인이 이제 그 보험 모집인이었는데 남편 동의 없이 본인이 임의로 계약서 작성해가지고 보험을 체결한 거예요. 원래 그런 거는 무효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지급 안 해도 그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뭐 설령 지급한다더라도 보험 모집이 난데 원래 구상권이 청구가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사망보험금이 1억 5천이, 1억 5천이에요. 그 문제를 이제 이 여자가 그 사기꾼한테 당해가지고 변호사까지 선임했는데 그 변호사한테도 또 사기당한 거예요. 그 문제 해결도 못하고 그 수임료만 수천만 원 날려버리고. 이런 건이 있어서 그 제가 이 문제로 내가 그 다음에 또 도와줄 수 있겠다 싶어서 같이 이제 보험회사 찾아가가지고 이런 과정에서 제가 내용 다 있어요. 결국은 보험회사에서는 뭐냐 법적으로 가자고 하는 걸 이분이 법적으로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잖아요. 당장 집에 쫓겨날 판국인데. 그래서 제가 솔직히 이전에 내가 사회운동을 하면서 낙검수도 내가 고발해가지고 사회적 이슈가 됐었거든요. 이거 내가 내 명함을 이제 그 보험사에 내밀면서 좀 이분의 그 민원인의 그 상황이 이렇다. 그래서 당신들은 법적 관료가 하겠지만 난 법적 갈 수가 없다. 차라리 이분한테 지급을 못할 것 같으면은 지급을 못하는 사유를 명확하게 해달라. 그럼 내가 이 민원 내가 설득을 하겠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당신들이 이거 타당한 해명을 해줘야 될 거다. 내가 이렇게 내가 그 시민단체 명함을 내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 보험회사 관계자가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검색하고 확인해 보니까 이거 자기네 섣불리 건드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네들의 본사까지 보고가 되고 결국은 이게 협의가 된 거예요. 이게 내용적으로. 그 과정에서 보험회사에서 왜 통제 온 게 그 1억 5천 중에 자기네들 명의 이게 계약이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고 설령 지급한다더라도 이거는 보험 모집의 잘못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우리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솔직히 보험 가입한 지 한 달도 안 되고 보름 만에 사고 났단 말이에요. 보험회사 입장 충분히 고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그럼 50%를 지급하겠다. 50%에서 당신들 수용을 하면은 그냥 지급하고 끝내야 되지만 만약 50% 수용하지 못하면 자기는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최종적으로 한테 통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이 김 기자한테 그대로 전달을 했고 어떻게 할 거냐. 지금 회사에서는 아니면 법적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본인도 고민하다가 일단 당장 집에 쫓겨날 판국이니까 7,500이라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냥 그 여자분이 그럼 알겠다고 합니다. 7,500이라도 받고 합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럼 좋다. 그러면은, 그러면 그 이유 문제나 자기에게 위임을 해달라. 마지막 최종 협상 문제나 위임을 해달라. 위임을 내가 받은 상태에서, 제가 그 전에 내가 그 선거에 나왔다가 선거 빚이 한 800만 원이 있었어요. 저도 솔직히 나도 내 코가 적자다 보니까 내가 이 민원권을 내가 집중할 여지가 사실은 없었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와가 나도 도와달라니까 나도 그 와중에 나도 이런 어려움이 있다 얘기하니까 그 자기가 난 도와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자기 그 민원권 해결해 주면은 그럼 자기는 그 1,000만 원을 후원하겠다길래 나는 대가성을 받지 못한다. 우리 시민단체가 대가성 받게 되면 변호사법 위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대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럼 어떻게 하면 하면 좋겠냐기를 그러면은 정말 당신이 이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시민운동 하는 것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한다면은 우리 행실본에 회원으로 가입을 해라. 가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훈하는 것은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내가 분명히 고지를 했고 본인도 동의해가지고 그래서 운영위원으로 본인이 위촉을 받았어요. 우리 다른 회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래서 본인이 1,000만 주겠다고 한 것도 7,500에서 받는다고 원래 주기로 했던 건데 제가 다시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것도 본인한테 아무래도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회사하고 다시 한번 딜을 한 거예요. 다시 한번 딜을 한 게 그래도 회사의 책임이 더 크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이유 들어가지고 최소한 회사가 60%를 지급해달라. 대신에 우리도 이런 조건을 해가지고 하겠다. 그렇게 회사에서 고심하다가 결국은 60% 최종적으로 결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원래 7,500원 받을 걸 결국은 9천만 원을 받게 된 거예요. 9천만 받게 되니까 저도 마음이 편하고 본인도 부담이 덜 할 거 아닙니까? 저한테 1,000만 원 후원하더라도.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 그 단체 계좌로 본인이 1,000만 원 후원했고 그걸로 이제 제가 선거빚도 갖고 우리 시민단체 활동하는데 유용하게 썼죠. 그런데 그거조차도 이 여자가 이제 와가지고 내보고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그런 거짓말을 하는 여자예요, 지금. 그 내용은 우리 함께 했던 회원들, 임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때 회의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과정이에요. 그 9천만 원, 그러니까 1억 5천을 보험금이었죠. 원래 절대 1억 5천을 못 받습니다. 그 보험계약자재가 이거 부실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법적으로 소송 가지 않고 회사에서 지급한 게 50%에서 60% 업이 돼가지고 9천만 원 받은 거예요.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돈으로 본인의 그 이전에 그 빚, 사기꾼한테 당했던 빚 다 갚고, 그리고 그분이 정상적으로 생활이 돌아왔던 계기가 있었어요.
그런 문제들 내용을 다 빼버리고 여자가 뭐 내가 뭐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정말 미친 거죠, 한마디로. 그 내용을, 왜냐, 지역의 정보관도 다 알아요. 그 과정을 다 알기 때문에. 이게 정보관들도 나한테 이 자칫하면 그 걸릴 수도 있다. 나한테 경고를 했고. 나도 그거 알고 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본인도 우리 회원에 가입을 해서 그 뜻이 같이 해가지고 하는 거에 문제 없지 않느냐. 정보관도 그 내용을 다 알아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여자가 지금 그런 거짓말하는 거에 대해서 그 경찰이나 이쪽도 더 내용을 알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손도 안 대는데 이 여자가 지금 전국적으로 떠다니면서 저희에 대해서 그런 음해들 좀 하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러면은 그 전에 있었다는, 그러니까 이거 그 보험금 그 9천만 원건 있기 전에 네네. 무슨 뭐 69살을 먹은 사람한테 사기당하고, 그거는 또 어떤 돈이 있어서 또 사기당한 거예요, 그것은? 사망보험금이 그 3개인가 4개인가 보험이 가입돼 있어서 남편 이름으로 나머지 3개는 정상적인 계약일 때 보험금이 지급받았죠. 근데 그걸 노리고서 그 남자가 이제 부동산 하는 남자였어요. 부동산 남자인데 원래 이분가 전문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미망인들 남편 사망보험금을 이제 그 갈취할 목적으로 접근하는 놈이었는데 그 놈한테 잘못 끌려가지고 여자가 이제 쉽게 말 돈 다 날리고 본인도 사기 공부를 몰리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였고. 그러니까 근데 그건 그 날린 돈은 보험금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돈을 날렸다 이거구만. 수수료돈에 뭐네 해가지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그 보험금,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았던 게 그 2건인가 있었어요. 그게 한 3억인가 저 됐을 거예요. 3억? 네, 3억인가. 어쨌든 제가 알고 한 5억 정도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다른 데 뭐, 본인이 딴 데도 투자해가 돈 날린 것도 있고, 그 중에서. 그 69세 남자한테 이제 사기당한 거 한 1억 5천 사기당한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네? 그런 내용까지도 물론 이제 저한테 민원 제기하면서 나한테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남자분, 그 69세 되신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서 자기 돈을 다 썼다. 그러면서 이것도 그 사람한테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정말 당신이 현금이나 뭐 준 거나 이게 근거가 있으면 몰라도 같이 활동하면서 밥을 먹고 이런 걸 어떻게 청구를 하냐. 그거는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본인이 만약에 차용증을 해가지고 지급했다든가 통장으로 이체된 거 있으면 그런 거는 이 사람한테 사기꾼이니까 이제 하더라도 다른 건 하기 곤란하다까지 내가 얘기했는데, 결국 이 여자가 나한테 똑같이 이걸 지금 한 거예요, 지금. 저는 이 여자가 처음에 내가 시민운동하는 거 본인도 알고 있었고, 저한테 하는데 그때 제가 와이프하고 내가 별거 중이었습니다. 제 와이프는 공무원이에요. 지금 현직 공무원입니다. 네? 제 와이프하고 그렇게 헤어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사회운동을 31살부터 하다 보니까 와이프한테도 솔직히 내 가장으로서 내 역할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와이프한테 할 말이 없죠.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쨌든 제가 지난번에 지방선거 출마 과정에서 그 집에 좀 불화가 있어서 내가 집을 나오게 됐어요. 집에 나오면서 내가 이제 그 사무실에 내가 거처를 하면서 나는 선거에 반드시 이번에 되든 안 되든 출마를 하는 게 나 목적이었고, 근데 와이프는 그걸 못 나가게 하려고 제가 해야 할 길을 막으려고 했고, 결국 내가 집을 떼서 나온 그 과정에서 이제 1년이라는 별거 기간이 있었어요. 그 와중에 이 여자를 이제 만나게 돼가지고 어쨌든 내 그 빚 문제를, 선거 빚 문제가 결국은 내가 민원으로 도와주면서 나도 도움을 받은 거지만 결국 나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됐지 않습니까? 제 입장에서 솔직히 이분이 고맙죠. 고마운 와중에 이제 이 여성분이 제게 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 당신은 뭐 여자를 좀 잘 만났으면은 큰 힘을 대 사람인데 막 이런 얘기 쭉 하면서 자꾸 나한테 저를 하는 거예요. 꼬드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마음에도 고마웠지. 그러면서 여자 나한테 하는 얘기가 자기가 막 얼마가 필요하면 한 달에 얼마가 있으면은 내가 사회운동하는데 문제가 없느냐 이래. 솔직히 300이 있으면은 내가 어쨌든 체중 움직이는 거하고 내 사회활동 해 나가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럼 일본에 자기가 1년 동안은 내가 300을 자기가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지원받는 건 나 부담스럽다. 어차피 이 여자분이 단 9천만 원, 8천만 원 가지고 자기 그건 빚은 갚았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생기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분한테 이런 도움을 받는 거나 일방적 도움 받는 건 부담스러우니까 본인이 당시 하고 있던 게 그때 이제 그 건강식품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밸런스 큐라고. 그래서 내가 본인이 그때 사업 잘 나가더라고, 이분이. 자기 그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니까 오히려 어쨌든 이게 그 재능이 좀 있더라고요. 뭐 제품 팔고 하는데. 그래서 보니까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가 돈도 좀 잘 벌고 그때 수입이 괜찮았어요, 이분이 한 몇 달간은. 그런 모습을 내가 보니까 차라리 그럼 본인 하는 사업을 나를 참여시켜 달라. 내가 후원 받는 거 내가 부담스러우니까 1년 동안 받는 거 부담스러운 거잖아. 내가 본인 사업에 참여시켜 달래 가지고 그 회사도 찾아가고 회장하고 대표이사도 만나서 그 대표이사한테 결국 제가 관리팀장 명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회사의 어떤 그 공식적인 이제 그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제가 다 기획을 다 했단 말이에요. 자료도 제가 다 만들어가지고 전국지사 다 배포하고 이런 일들을 제가 하면서 그러면 당연히 저도 회사로부터 수당도 받고 제품 팔고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제 명의의 계좌를 개설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사회운동 하다 보니까 제 개인 경제는 그 파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신용 거래를 할 수 없었고 통장을 내가 계좌를 다 압류가 돼 있어가지고 계좌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럼 내 본인 명의로 저한테 제 계좌를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걸로 내가 수당을 받아가지고 내가 사회운동도 하고 하겠다. 이래가지고 본인 이름으로 신협에서 계좌를 개설한 거예요. 본인 것도 신협이고 제가 쓸 것도 새로 신협 계좌를 개설해가지고 그 나한테 줬던 거예요. 그 가지고 난 썼죠. 네? 그런 와중에 지금 이번에 이 여자가 통장 복사해가지고 올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기가 막힌 게 그거예요. 우리 사무실 임대료가 30만 원씩 나갑니다. 그 집주인이 김용숙이라는 사람이 집주인이에요. 주인인데 매달 그분한테 30만 원씩 나가는 걸 가지고 제가 자기 돈을 가지고 자기 통장에서 내 어머니한테 30만 원씩 매달 용돈을 줬다라고. 이런 거짓말을 해요. 이 여자가. 알면서도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무실 임대료 매월 30만 원씩 김용식이나 집주인한테 가는 거 본인이 알면서도 김용식가 제 어머니래요. 제 어머니는 조추자인데. 네? 이런 새빨간 거짓말로 이제 그렇게 글 올리면서 선동하고 있질 않나. 그리고 제 명의가 아니고 본인 명의였지만 사실상 제가 쓰던 통장을 나중에 이사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 내용도 복사해가지고 마치 자기 돈을 내가 다 쓴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안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자한테 당신 그러면은 내가 썼던 계좌하고 전체 내역서를 나한테 보내주면은, 그래서 정말 내가, 당신이 나한테, 지금 현금으로 지급된 부분이 있으면은, 내가 다 체크해가지고, 내가 능력이 되면, 내가 사회운동을 접고, 내가 사회운동,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그때 내가 좀 이제 갚겠다. 이야기까지 했는데, 이제 나한테 안 줍니다. 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저기 퍼뜨려가지고, 그런 내용을 퍼뜨려가지고, 내가 마치 자기가 다 꼴가먹고, 나 그렇게 한 사람처럼 이렇게 매도하고 있는데, 네? 최소한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제가 사회운동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서북청 관계 되시는 분이라며요. 제가 2014년도에 서북청에 재근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때 우리 생존자 한 분이 계셨거든요. 손진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동의하에 제가 서북청에 재근을 했어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이 김 기자라는 분이 계셨고, 그래서 이분이 그때 날 돕겠다 해가지고 우리 서북청 재건하는 데까지 왔었어요. 이분이. 그 동영상도 있고. 제 입장에서는 고마웠죠. 서북정의당 할 때도, 그래도 젊은 축에 속하니까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이번에 나와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핏깃도 들어주고, 또 말도 잘하고, 네? 이 여자가 또 글도 잘 써요. 네? 시도 쓰고 하기 때문에 이게 보통 사람들은 절대 말과 글로 이 여자 못 당합니다. 근데 이 여자 저한테는 안 되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이,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지금 여자가 좀 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음해하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솔직히 원주에, 참, 이거는 어떤 말하기 그렇지만, 어쨌든 그 좌파 세력들이, 네? 지금 이광재라고 아십니까? 이광재, 지난번에 그 강원도지사 나왔다가 낭만놈이거든요. 노무현의 오른팔. 노무현의 오른팔이랬던 이광재라고 있어요. 이 친구가 2010년도 지방선거 때 이놈이 공작선거를 자행하다 저한테 걸린 게 있어요, 지금. 네? 그걸 가지고 내가 계속적으로 언론들이 언급을 안 하니까 내가 계속적으로 한 번씩 내가 언급을 한단 말이에요. 이광재 부친 정치 테러 사건 꺼지시라고. 그 이광재 이러니까 이놈이 정치 재개를 지금 해야 되는데 이광재가 지금 그 문재인이가 지금 정권 잡았으니까 원래 1순위로 원래 사면 복권돼 가지고 이거 선거에 나와야 되는데 제가 가장 큰 그림돌인 거예요. 제가 그놈의 그 비리를 공작 선거를 자행했던 그 팩트 증거를 다 갖고 있거든요. 법적 서류를. 그러니까 이놈들은 나를 죽이려고 안 그래도 팔아가고 있는데 이 여자 그 내용을 아니. 근데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는 네네. 여기서 지금 우리 정한철 씨가 지금 크게 오해를 하고 있구만. 뭐가요? 방금 말한 이 부분. 네. 방금 말한 이 부분이 이주영 방에다가 올린 거. 네. 그 방에서 올린 글을 보나 지금 우리 정한철 말한 걸로 보나 지금 네. 그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냐면은 김 기자가 네. 그 이광재한테 사주를 받아서 저러지 않느냐 그런 오해가 지금 발생한 것 같은데 이건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그 전에
작년 6월인가? 작년 6월인가? 그때쯤 왜 그전에는 괜찮아 자고 헤어진 다음에 제가 그 내용을 다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와이프하고 다시 연락이 돼가지고 다시 합시다 해가지고 제가 다행히 이제 와이프 때문에 내가 거기서 지옥 같은 곳에 내가 풀려 나올 수 있었어요. 네? 야, 너, 지금 같은 거란 말이야. 뭐가 지금? 그 김 기자 씨가 쉽게 말하면 솔직히 저도 충격을 받은 분이에요. 저도 뭐 이제 제 잘못이야 저도 부인은 안 합니다. 나 뭐 부인은 인정할 거 인정은 하지만 이 여자가 솔직히 밤에 맥주 한 잔 마시면 사람이 돌아버려요. 네? 맥주 한 잔만 들어가도 사람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아니 진짜 사람이 돌아버린다니까요. 제가 그 오죽하면 내가 그때 겨울에 2015년도인가 15년도 겨울에 제가 사무실에서 거주를 하다 보니까 겨울에 춥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같이 이분도 우리하고 같이 동지로서 이제 돕는 관계였기 때문에 내가 사무실 계시고 있으면은 연료값도 나가고 하니까 자기 그 원룸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겨울은 지내라고 나한테 이야기 솔직히 다 부담스럽죠. 원룸에 딸하고 둘이 생활하는데 사람도 보내면 그 눈도 있고 솔직히 나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나중에 결국은 이제 나도 이제 솔직히 경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가 솔직히 내가 갔었어요. 가가지고 이제 그 원룸에서 신세를 좀 졌는데 나중에 같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그 뭐야 다른 제가 그때는 그 세월호 문제 서북청년단도 재건하면서 세월호 문제가 불거졌잖아 2014년도에. 그래서 14년도 말하고 15년도에 제가 광화문 앞에 가지고 계속 내 시위를 집회를 하면서 세월호 유가족들하고 계속 이제 좀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 집회를 계속하는 과정에서도 솔직히 뭐 이분이 그때 뭐 경제적으로 도움이 좀 됐었죠. 경비 조금씩 지원하긴 했지만 그거 말고도 우리가 전국에 우리 행실부 회원들이나 동지들이 저한테 십실반 후원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 중에서는 여성 동지분들도 계셨고 이런 분들한테 밤에 전화를 해가지고 정암철하고 무슨 관계냐, 네? 같이 자자나냐 이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분이. 근데 그때 내가 완전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물론 내가 이 여자분 저도 넘지 말았을 저도 넘어간 게 제 잘못입니다. 그건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이 여분이 자기는 내 사회운동하는 거 돕겠다고 해놓고서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오히려 제가 사회운동을 계속적으로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아예 못하게끔. 그래가지고, 그럴 바에야 차라리 내가 같이 있으면 나중에 사업도 나중에 제대로 일이 안 되는 바람에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서로가 힘들고 나는 내 사회운동 때문에 집까지 나와가지고 내가 별거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여자한테 내 발목 잡히가 내 사회운동 못하는 게 말이 됩니까? 네? 그리고 이 여자는 지금 자녀가 둘이가 지금 손주까지 보고 있어요. 네? 아들 둘이 지금 30대 지금 중반입니다. 아들이. 예? 아들 둘이 큰 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30대라고요, 지금. 정 기자는 몇 살인데, 김 기자는 지금 이제 50인데, 그러니까 첫애를 일찍 놓은 거예요. 19살인가. 첫째는 남편하고 이제, 어쨌든 그래 나와가지고, 그 아들, 큰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 둘이가, 첫 번째 이혼한 남편이 이렇게 키우다가, 지금 다 독립해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내가 그 내용을 다 안단 말이에요. 손주까지 있는 그 사람은 내가 미쳤어요? 이 여자가 지금 얘기하는 게 제가 자기하고 살자고, 내 와이프하고 이혼할 때가 나고 살자고, 내가 자기한테 그런 말까지 했대요. 이 여자 어떻게 정신 나간 미친 짓을 합니까? 네? 내가 돌았냐고요. 내가 사회운동하는데 솔직히 목숨 걸고 저놈들과 맞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뭐 여자가 없어가지고, 그것도 내가 5살이나 많은 여자하고 그 여자 뻔히 내용을 알면서, 내가 그런 말을 했을까 누가 상상을 합니까? 네? 나도 기가 막히죠. 설마 이 여자 그렇게까지 얘기할 걸 생각도 못 했는데, 그런 식으로 저를 이렇게 매도하고 선동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작년 6월 달부터, 갑자기 그전에는 헤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잠잠해서 자기도 어디 딴 데로 이사 간다는 도 하길래 어쨌든 잘 살기를 바란다. 그때 또 원사 예편한 사람하고 또 사귄다 하길래 잘 됐다고, 좋은 사람 만나서 살든지 아니면은 첫 번째 남편도 가는 게 좋지 않겠냐고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해주고 했는데, 갑자기 작년 6월 달에 우리 새누리당이 돼가지고 분당되는 과정에서 우리 안에 이제 불순서리가 한 놈이 들어온 놈이 있었는데 이 놈하고 어떻게 연결됐는지 그 사람이 김 기자 씨를 우리 카톡 단체방에다가 끌어들여 버린 거예요. 그러다 들어오자마자 눈앞에서 거기다가 저희 대해서 공개적으로 음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작년 6월부터. 네? 내가 자기한테 혼인빙자 간음했다는 둥. 너무 하도 기가 차가지고, 그래가 처음에 내가 상대를 안 하려고, 내가 카톡방에 나가면 여자가 가만히 있으면 나가기도 했는데, 더 한 거예요, 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때 글 썼던 게 8월달, 7월달인가던데, 그때 내가 공개적으로 제가 썼어요. 어쩔 수 없이. 언제 7월달? 작년 7월달? 작년 6월부터 이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그 짓을 할 때,
그래, 내가 굳이 좀 제발 좀 그만하라고. 내가 다 오픈하고 공개해버리면 본인이 진짜, 아무 그게 없는데. 나는 이 여성분이 진짜 망가진다 원하지 않고. 내 그래도 한때 나한테 도움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 나도 정말 내가 정말 지옥 같은 삶도 있었지만, 거기서 벗어나려고. 솔직히 내가 겨울이 지나고 봄에는 내가 사무실에서 다시 거주하려고 나왔어요. 나오니까 이 여자가 어땠는 줄 압니까? 밤에 자정을 넘어서도 새벽까지도 와가지고 사무실 쾅쾅 두드리면서 고함 지르고 진짜 이 동네 개창피 당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사무실 주변에서 다는 알 사람들 다 압니다.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오죽하면 단 장고는 사무실 그 옆에 창문 틀까지 뜯고서 넘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무실에 몇 번이나 난장판 되고, 네? 유리랑 유리 다 깨지고, 근데 그때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네? 오죽해서 솔직히 내가 못 벗어날 것 같았는데 솔직히 절망감이 있다가 마침 이제 와이프가 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다시 만나자고 일이 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내가 풀려났어요. 그래서 마수에서 네, 솔직히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나왔는데 갑자기 작년 6월부터 이 여자가 카톡이 들어와가지고 저를 공개적으로 음해하기 시작했고 어쩔 수 없이 나는 그에 대해서 이제 제발 그만하라고 심재호라는 그 놈은 그 이광재 그 끈앞풀이다. 그 사람이 용당하지 말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그 사람하고 계속 같이 다니면서 하더라고요. 어쩌랍니까 그거. 지금 이광재하고 같이 다닌다는 거구만 이 사람하고 이거 심재호라는 놈이 있어요. 심재호라는 자가 있는데 심재호라는 자가 그 이광재 끈앞풀이에요. 그 놈이 이제 우리 쪽에 침투했던 놈이 저는 그 사람의 그 정체를 알고 있었어요. 네, 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놈이 그 김 기자 씨한테 붙은 거예요. 근데 김 기자 씨는 그 심재호는 좋은 사람이라고 그런 소리 하길래 당신 그거 속지 말라고. 네? 그놈은 뭐 다른 목적으로. 결국은 이 김 기자 자기가 이 여자 글 잘 씁니다. 그동안 썼던 시도 많고, 그거 이번에 시집까지 냈더라고요, 시집까지. 무슨 돈을 시집 냅니까? 네? 누가? 김 기자 씨가요. 본인이 그거 올려놨잖아요, 본인이. 못 보셨어요? 본인이 시집도 나왔어요. 네? 그 시집은 무슨 돈을 했는데, 자기 집도 돈도 못 내는 여자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지금. 그 여자가 하고 있는 짓이. 네? 제가 그 여자를 알기 때문에 여자가 어떤 수준인지 글 쓰는 수준도 그렇고, 네? 그걸 알기 때문에 솔직히 다른 사람들은 섣불리 이제 하게 되면 그래서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지금 수준이 그 방세도 못 내고 네. 예고 거의 밥 굶고 있는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게 새빨간 거짓말이라고요. 네? 그게 거짓말이 그럼 한번 물어보세요. 시집은 무슨 돈으로 냈냐고. 네? 시집을 누가 공짜로 내줍니까? 그 책은 언제 나왔어요? 언제? 본인이 올렸던데? 작년 11월인가 12월인가? 아, 작년 12월에, 그러니까 2017년 12월 달 말이요? 네네. 내가 지금 캡처해 놓은 것도 있는데, 본인이 시집에서 써가지고 잘 썼더니만 보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 글 잘 쓰는 걸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 자꾸 이제 기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내가 한 가지 그러면은 우리 정함철 씨 나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김 기자 씨 말 들어오면은, 일단은, 이제, 돈이, 같이 사는 사람의 생활비로도 썼지만은, 구워준 돈이 있는데,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는, 그 돈 좀 달라고 하니까는, 오히려, 정함철 씨는, 그에 대해서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우리 해외여행 갔다던데, 제가요, 네. 그러니까 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확인하는 게 난 기본적 도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그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본인이 이제 마지막에 제가 헤어지기 전이죠. 근데 와이프가 다 알기 전에, 그때가 솔직히 저도 많이 참았어요. 참고 있는 그런 과정에, 본인 그전부터 이제 사실 제가 이빨이 앞니가 나갔었어요. 앞니가 깨져가 사실 내가 어디 밖에 나가가지고 하더라도 솔직히 말을 하기가 상당히 곤란했었어요. 또 기자회견 하더라도. 그래도 제한이 많았는데 여자분이 사실 저도 몰랐죠. 치과를 가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그걸 치과를 해주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일단 준에 고마웠죠. 그때 그 관계가 좋았을 때니까 그때는. 그래가지고 내가 치과 치료 받기 시작한 거예요. 후불로.
다 치료 다 받은 다음에 이제 완부를 하기로 하고 이제 금액을 이제 그때 350인가 됐었어요. 싸게 해가지고 그때 4개인가 5개를 이제 임플란트 하면서 4개를 임플란트 하고 이제 다른 거 하면서 총 합쳐가지고 350에 하기로 했는데 처음에 50만 원을 본인이 이제 줘가지고 줬고 나머지 300원 이제 나중에 천천히 내가 내는 걸로 해가지고 완전히 다 치료 끝날 때 완부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과정에 이제 마지막 그 나중에 완불 그 해야 되는 그 시점이 됐는데 본인이 이제 뭐 본인도 자고 그때 사업도 중간에 잘 되다가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수입이 끊기고 그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부담스럽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본인도 원래는 이제 그 전에 사기꾼한테 막 당하고 하면서 이제 이 법적으로 사채도 쓰다 보니까 신용이 바닥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도 나중에 돈을 다 갚았는데도 이놈들이 그걸 안 풀어주는 바람에 신용이 떨어져 있는 상황을 법에 가가지고 이제 그 법 절차를 거쳐가지고 결국 신용을 회복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이 자기가 그러면은 일반적인 금융권에서, 그 1금융권에서, 제1금융권에서 이제 대출을 받아서 이제 자기 그 사업도 좀 확장하려면 해야 되고 하니까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농협하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막 그랬는데 이분이 어쨌든 그게 안 된 거예요. 좀 예의치 못했어요. 이게 그 신용 등급인가 어쨌든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런 와중에 이제 저도 솔직히 그때 그 잔액이 그때 300에서 150원 다른 분이 이제 저를 후원해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걸 내가 150을 냈고 나머지 150만 원의 잔액이 있었는데 본인이 그때 대출 받을 때 자기도 그 건강식품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품도 사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어차피 써야 되고 하니까 500만 원을 이제 300가 600인가 대출 받은 거예요. 사채로 결국은. 그 3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에서 대출 받은 거니까 이자가 30%인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받으면 솔직히 나는 부담스러워지고, 근데 본인도 어쨌든 썼으니까 저는 그 중에서 150만 원을 제 치과 치료비로 받았어요. 치과 치료비 1번에. 그거는 내가 갚아야 될 부분이고, 그 문제는. 그 문제 갚아야 될 부분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나머지는 본인이 썼고, 그런데 얘다가 마치 그 치과 한다고 500만 원을 다 내가 다, 상금이니까 한 것처럼 또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네? 아니, 지금 얘기 주제가 내가 그걸 물은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 그 이후에 제가 직장 생활하고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번 작년에 태극기 집회 도중에 제가 태극기 집회 해 나갈 때는 솔직히 우리 제 행실본에도 후원이 일부 들어왔었고 우리가 탕기국에서도 버스 비용이가 직업이 하다 보니까 좀 자금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공적 자금인데 개인 자금이 아닙니다. 그걸 김 기자 씨가 자기가 뭐 돈 못 낸다고 나한테 문자 메시지 와가지고 자꾸 자기 거 내달라는 소리인데 이 자본한테 엮이고 싶지가 않았어요. 제가 나중에 내 경제적으로 내가 만약에 사회운동 조건에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갚을 생각은 있었지만 계속적으로 이걸 하게 되면 자꾸 이 사람한테 엮이니까 저도 와이프한테도 도리가 아니고요. 와이프하고 이제 그런 내용도 와이프는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 여자분도 또 내가 이것저것 연결돼 있으면 좋아하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서 저도 솔직히 부담스러웠고 엮이는 게 너무 원치 않았고 그래서 지금은 내가 없다. 그리고 내 돈은 없죠 당연히. 다 우리 행실본 그 자금이나 아니면은 이제 우리 당기고 그 자금이었기 때문에 그걸 내가 임의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예? 그래서 지금은 내가 솔직히 그때도 여자분이 자기가 뭐 돈 낼 때 형 내가 그 말은 내 믿음이 안 갔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제품 하나만 팔아도 10년만에 남거든요. 10년만 남기 때문에 본인의 그 사업 수완으로 봤을 때 분명히 그렇지 않은데 그리고 나하고 헤어진 지가 1년하고 6개월이 지난 시점인데 왜 아직까지 그걸 1년이 지난 걸 그렇다고 하기는 도대체 그동안 뭐 했냐고 그러면 네? 오히려 나한테 같이 있을 때는 사무실 임대료도 나가던 거 이제 더 이상 안 나가지. 이제 둘이 생활밖에 하는 것도 없는데 솔직히 나도 믿음이 안 갔고 그 말에 대해서도 그래서 지금은 내가 지금 없다.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 여자가 그걸 터집 삼아가지고 일을 지금 한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네? 없는 돈. 해외에는 왜 나갔던 거예요? 해외는 그거예요. 제 손목이 제가 원주 이제 우리 사무실 바로 옆에 원주 제일 장로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큰 교회 분쟁이 있어가지고 목사님을 내쫓으려는 인본주의 세력, 좌파 세력들이 내쫓으는 새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교회 문제를 돕다가 좌파 시위대들한테 계단에서 밀려가지고 손목에 인대가 내가 끊어졌어요. 손목 수술을 했어, 손목 수술을. 손목 수술을 해가지고 아직 손해배상은 진행 중입니다. 제가 이분한테 얘기했어요. 그놈들한테 내가 손해배상 청구해가지고 진행 중인데 손해배상을 받게 되면 당신한테 150만 원 한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때는 내가 갚을 거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김 기자 씨한테. 손해배상 나오면 그건 내 돈이니까.
그 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 그때가 좀 기다려달라 얘기했는데 지금 여자가 이렇게 한 거고, 그거는 이제 내가 손목 부상으로 해가지고 내가 보험 가입이 된 게 있었습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거기서 보험금이 지급이 됐었어요. 보험금이 지급된 게 그때 1,000만 원인가 1,100만인가 나왔었어요. 보험금이. 그래서 그거 나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그때 와이프가 그때 이제 뭐 내용 아니까 와이프가 그냥 보험 탄 거 아니까 자기한테 그때 300만 원을 자기한테 맡겨놓으래요. 예? 자기 맡겨놓으게 일단 뭐 사실 뭐 그동안 생활비 전혀 못 준 것도 있었고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일단 뭐 어차피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그냥 낫겠다 싶어서 300만 일단 맡겨놨죠. 300 맡겨놓고 나머지 내가 7, 800 되는 돈은 사실 우리가 새누리당 창당하는 과정이고 당규하면서 제가 거기에 다 돈이 들어간 거예요. 제 돈이. 그 차입회가 다 돈이 들어갔죠. 그런 데는 들어오는 과정이었고, 근데 나중에 와이프가 이제 그 맡긴 다음에 나중에 나 전화 와 하는 얘기가 해외여행을 작년 여름인가 해가지고 해외여행을 이제 가자 내보고, 왜냐면 그동안 자기는 여행을 좋아하는데, 내가 사회운동을 하도 한 번도 못 가다 보니까 자기는 그래도 여행도 못 간다. 아니면 친구하고 또 같이 가야 되는 같이 사람이 없고, 같이 가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게 이제 유럽 경비가 이제 개인당 300만 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게. 와이프가 자기 경비는 자기가 부담하고 내 경비는 이제 자기가 내가 맡겨놓은 것이니까 그 돈으로 제가 그럼 가자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많이 고민을 하다가 솔직히 갈 형편이 아니었는데 그 돈을 솔직히 내가 받으려고 했거든요. 지금 그 태극기 집회도 그렇고 내가 좀 당장 이제 사회운동 하는데 내가 자금이 필요해가지고 받으려고 했는데 와이프가 이제 못 주겠다고 그걸 그 왜 여행 가자 하는 바람 결국 내가 그 뿌리지 못하고 결국 그 돈으로 여행을 간 거예요. 보험금으로 와이프한테 맡겨놓은 그 300만 원으로. 물론 이제 그거 가지고 그 여자는 뭐 자기 그걸 뭐 이자를 갚아주면 된다지만 솔직히 그거는 계속 엮이는 거거든요. 내가 그 이자를 계속 갚아줘도 의무는 없습니다. 내가 그분한테 사실 내가 빌린 것도 아니었고 치과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잘 도와주겠다고 했고 물론 그 과정에서 저도 그분한테 많이 도와줬어요. 한두 가지 도와준 게 아닙니다. 내가 그분한테 대가 받고 도와준 적 없습니다. 한 번도. 네? 뭐 법적인 문제부터 해가지고 내가 뭐 같이 다니고 그때 내가 차가 있었으니까 내 차로 호주 자기 딸 유치원 등 학교도 내가 거기다 태워다 주고 그렇게 하면서 하면 나도 도와줄 만큼 도와줬고 네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소한 내가 손해배상금으로 나오는 게 있으니까 그때 나오면은 최소한 당신 정말 그렇다면은 그 부분은 내가 갚아주겠다고 그 부분은 내가 치과 치료비하고 내가 줘야 될 부분 주겠다. 그 외에 나머지는 나도 분명히 하면서 내가 기여한 부분이 있고, 같이 이제 사업하면서 내가 했던 정당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여자가 지금 자기 이름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 걸 다 썼다고 거짓말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입니까? 네? 지금 그런 과정이에요. 그게 제가 이렇게 비난받아야 될 문제입니까? 여보세요? 네. 듣고 있어요. 네, 그게 제가 그렇게 비난받아야 될 문제인가요? 제가 와이프한테 솔직히 뭐 300만 원 내가 돌려받아가지고 그때 솔직히 내가 그 집회라든가 그런 데 내가 썼어야 되는데 와이프가 못 주겠다고 내 계속 그렇게 하는 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네? 와이프하고 다시 뭐 만나가지고 처음 이제 그때 다시 재개한 지 1년 뭐 또 채 안 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1년 됐구나. 2016년도 여름에 다시 이제 내가 다시 와이프하고 관계 회복했으니까요. 오죽하면 이 여자가 제 와이프한테까지 문자로 남겨가지고 네 남편하고 나하고 이런 관계다면서 이런 짓까지 했었어 이 여자가. 물론 내 덕분에 내가 솔직히 이 여자가 만약에 내 와이프한테 그 자기가 그 관계를 그 사적인 관계를 만약 그걸 협박으로 내가 했었으면 내가 계속 또 끌려다닐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이 여자가 와이프하고 공개하는 바람에 오히려 난 부담을 덜 했죠 저도. 차라리 내 와이프한테 솔직하게 사실관계 다 얘기하고 이제 네가 결정해라고. 그동안 별거가 2년 동안 별거했었는데 별거 기간 동안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런 일이 됐었다. 나한테 이제 할 말이 없다. 나도 내 잘못이 있기 때문에 네가 이혼하자면 이혼하자. 그러니까 와이프가 그때 원하지 않는다고 본인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제 나도 오히려 이 여자한테 내가 협박해서 내가 자유로웠죠. 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더 그러지. 어떻게 뭐 무슨 여자가 자기 남편이 이런 관계에 있으면 당연히 이혼하자고 할 텐데 왜 저 여자는 이혼 안 하냐면서 그러면서 내 와이프를 또 긁어 넘어지는 거예요. 내 와이프가 또 다른 남자들하고 또 무슨 그런 관계 있었는가 없었는데 솔직히 그거는 내가 못 참죠. 네? 저를 비난한 건 내가 참더라도 왜 저 없는 저 와이프를 그 여자가 그럽니까? 네? 지금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솔직히 저도 공개적으로 할 건 했고, 최소한 그래도 생각 있고 의식 있는 사람이면 그런 얘기 들으면 당사자인 저한테 한 번쯤 확인해 봐야죠. 네? 어떤 데 그 여자 말만 듣고서 저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할 거면은, 네? 솔직히 그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남은 사생활에 깊이 관여할 건 없고, 네. 단지 나를 이제 목적 우리가 서부청년단 이름을 그렇게 하길래 이 사람이 서부청년단 이름을 써도 좋으냐, 쓰면 안 될 사람이냐, 그거 내가 판단을 하려면은 일단 본인 말부터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요. 제 말은 제가 충분히 일단 그 사람하고 관계는 내가 말씀드렸고요. 그에 대한 판단은 이제 본인이 하셔야 될 부분이지만, 서북 측면 또 그렇습니다. 이 여자분이 제가 서면서 잘렸다 그러니까 이거 헛소리 하는데, 그 과정을 이 여자분 다 알아요. 그 과정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2014년도에 저희가 서북 채널 재건을 했습니다. 손진 선생님이 솔직히 저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과거에 함께했던 그 동지들이 정말 그렇게 희생을 해가 나를 지켰는데 제대로 명예를 회복한 사람들이 없다. 온갖 하면서 건국 훈장 한 무도 받은 사람조차도 없고, 네? 오히려 지금 언론이나 모두 이제 서북 전남 깡패 집단으로 이런 것에 대해 정말 눈물을 호소하더라고요. 저도 그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그분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된다. 저는 그에 비해 저 사명으로 좀 갖고 있었는데, 우리가 재건하는 과정에서 그때 그 상임 부총재하고 이분이 이창구 의원님인가? 그분하고 이제 또 누구지? 또 배성관님하고 이제 원래 배성관님하고 저하고 이제 둘이서 시작된 거예요. 몇몇 분들하고 이제 첫 모임할 때. 그때 당시에 이창우라는 분이 이제 본인도 우리 재건준비위원회를 결성할 때 우리 참여해달라고 찾아갔는데 이분이 부담스러워가지고 거부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무궁화 사랑 무슨 회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분은 서북청년단 그때 이미지가 안 좋았기 때문에 솔직히 보수 중에 누구도 그 재건하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 없었어요. 고영주 변호사님조차도 서북청년 재건한다니까 그거 어떻게 뒷감당하려고 하느냐 나한테 그렇게 만류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고영주 변호사? 고영주 변호사님요. 오영주는 고영주. 그러니까 고영주라면 이거 MBC 그래 이사장 했던 사람요. 아시잖아요. 이사했던 사람. 네. 그분도 이제 성윤수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이분들도 이제 물론 이제 그놈들 하도 그러니까 좀 더 공기 어떻게 막아낼 수 있겠느냐 염려돼서 그런 말씀을 하셨겠죠. 근데 저는 비책은 있었죠, 당연히.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당연히 서북청년단은 솔직히 저놈들 우리가 죽음을 당하더라도 그거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첫 번째가 내가 죽음을 두려워해가 그놈과 맞서지 못하고 내가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이게 진실을 내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 난 그게 서북청년단 그분들의 순회 일정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정신을 계승하려고 했던 것인데 배성관님하고 이제 이창훈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재건한 다음에 좀 진행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과거에 좀 원래 서부촌의 정치는 그게 깡패 집단 아니었어요. 백석 테러가 아니었거든요. 저놈들이 먼저 적색 테러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북에서도 많은 동지들이 희생을 하고 내려왔는데 남에서도 저 남로당 빨갱이 세력단 우리가 죽임을 당했어야 되겠느냐. 여기서만큼 우리가 당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당한 만큼 보복하자. 해가지고 백색 테러가 됐는 거예요. 네? 그래서 됐던 건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 과거의 그 영광, 서북촌 그 영광을 좀 되살려야 된다고. 젊은 사람들 훈련시켜가지고 그놈들 테러하고 이런 것들 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이게 나 무슨 소리 하냐. 그래 되면은 저놈들이 서북청년 깡패 집단이라고 해놓은 거기에 우리 그대로 갇히고야 만다. 그러면 우리 선배님들의 명예를 회복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거짓을 사실로 인정하고 만다고 내가 그는 계속 거부를 했었어요. 거기서 자꾸 마찰이 생긴 거예요. 그분들하고. 그러다가 이제 세월호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서북촌을 재건할 때 세월호에 대해서 또 노란 촛불을 노란 리본을 중단해야 된다라는 그 캠페인을 하면서 우리가 서북촌을 재건을 알렸거든요. 그러면서 언론에 대서특별히 됐었어요, 그때. 서북청년단도 민감한데 이놈들이 나가지고 노란 리본을 제거한다고 하네? 자기네들 그때 세월호 가지고 완전 전국을 완전히 휘어잡고 있는데 누군가 나가서 리본을 제거한다는 게 깜짝 놀랐죠, 언론들이. 그래가지고 서북청년단이 엄청 크게 터져버린 거예요, 좌파 언론에. 오히려 그놈들 우리가 홍보해준 결과가 돼버린 거죠.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서북청년단이 어쨌든 우리가 세월호 문제 때문에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럼 우리 세월호의 문제를 빨리 종결을 짓자. 저놈들이 계속 그걸 장악하고 있으니 우리가 좀 나섰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기하니까 자꾸 이분들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세월호 문제는 끝난 거고 또 더 이상 그 문제는 나설 이유가 없다. 이런 말 하길래 저는 제 입장은 그게 아니었죠. 왜냐하면은 서북청년단 재건 시작할 때 세월호 이번 재건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뭔가 매듭을 지어야 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 그러시면 차라리 내가 하고 있는 행동하는 양심 실천론 본부 내가 대표로 있으니 내가 행실본이라는 그 단체로 나 계속 이 문제를 하겠다. 그리고 나는 서북청년단 구국 결사대 대장이니까
구급 결사 대장으로 정식으로 내가 이미 받았으니까 구급 결사대는 참여하겠다. 이래 된 거예요. 참여했는데 이분들 나중에 이제 뭐 배선관님하고 이분들이 저한테 뭘로 터집을 잡았냐면은 제가 집회를 하는데 이거 현수막도 만들어야 되고 전단지도 만들어야 되니까 저 무슨 도전합니까? 저는 전업 시민운동가인데 그러니까 우리 후원 계좌를 공개해가지고 후원을 요청을 한 거예요. 공개 올린 거예요. 근데 실제로 후원이 그리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때 5만 원인가 이제 그 새로운 분이 한 분이 들어왔고 나머지는 우리 행실본 회원들이 제가 계속 이제 세월호 관련하니까 5만 원, 10만 원씩 후원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자꾸 제가 뭐 소복청이나 구국 결사대라는 이름을 우리 전단지에 넣고 행실본 후원 계좌를 넣어가지고 전단지를 인쇄해가지고 그 시민들한테 이제 개몽운동 하면서 집회를 하니까 나중에 배성관 전화 와가지고 현수막하고 전단지에서 소복청년단을 빼라는 거예요. 내가 빼라는 거예요. 그 내가 뺄 수 없다. 네? 이미 인쇄가 다 됐고 다 됐는 거 어떻게 뺍니까? 네? 그리고 제가 소복청년단 구국 결사 대장이니까 구국 결사대로 넣지 않았느냐고.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그분도 한번 그런 좀 있었죠. 그러면서 나 하는 얘기가 그 후원 계좌 그 공개하라는 거예요. 수입 직접 내고. 이거는 우리 행실본 계좌다. 행실본 우리 회원들이 자꾸 후원한 부분이고 내가 공개해야 될 의무도 없지만 그렇다고 내가 이거 집회하는데 그렇다고 부총재나 사무총장님이 단도 10원도 후원해 준 적 없지 않느냐. 네? 오히려 나는 분명히 저는 시민운동 분명히 얘기했고, 네? 당연히 할 때 내가 자금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들도 내가 또 지방에서 올라가면 서울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번도 그분들을 나 후원하거나 경비를 지원해 준 적이 없었어요. 그분들이. 그런데 느닷없이 그 계좌를 공개하라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없다. 나는 우리 단체 우리 회원들이 그 후원 계좌를 공개해 버리면은 좌파 저놈들이 쉽게 말하면은 그 공개 갈 텐데 그때 그런 갈등이 있어. 그래서 나는 그냥 소부청 결사대를 넣기 때문에 나는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그래도 이게 이 집회는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는 내가 빼더라도 이거는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분도 계속 그거 가지고 나 터집 잡으면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종북 무소 단체 가지고 그때 그 프레스센터에서 모든 애국 보수 단체가 모여가지고 행사할 때였었어요. 그 종북 척결 무슨 뭐 단을 결성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그게 제가 서북천다 쫓기려고 내가 갔었거든요. 쫓기려고 갔었는데 이 두 분이 그게 못 마땅했는지 저보고 좀 따라오라도 내가 화장실을 따라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저를 폭행하는 거예요. 네? 화장실에 저를 벽면으로 넣으면서 옷 벗으라면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서부저 쫓겨 벗으라고. 솔직히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내가 저놈 종북차를 따라 내가 진짜 목숨 걸 싸워봤어도 같이 옷 파는 사람한테 내가 그렇게 폭행하는 상상도 못 해봤거든요. 그런데 저를 폭행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다가 결국은 내가 너무 정말 창피해가지고 싸우는 것도 쪽팔리는 일이고, 네? 제발 그만하라고. 여기가 어떤 자리인데 이런 짓을 하냐고. 그러면서 내가 소부장 쫓기도 찢어져가지고 내가 벗어버리고 내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날 내가 집회할 때 내가 조끼를 못 입고 내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배선관님이 나한테 이메일로 와가지고 나를 서북청년단 그 결사대에서 해임한다고 통지가 왔더라고, 문자로, 메일로. 그래서 내가 메일로 답변했죠. 나 거부한다고. 동의할 수 없다고. 네? 당신들이 서북청년단의 정신을 정말 올바르게 재건한다면 내가 존중하겠지만 당신도 우리 서북청년단 명예를 오히려 더 훼손시키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만약에 물러나게 되면 이거 끝장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판단했고 그래서 난 그걸 공식적으로 거부했습니다. 메일로 답신하면서 난 거부한다고. 난 서북청년단 나 청년 조직으로 결사대 조직으로 난 계속 끌어나가겠다고. 그렇게 통지한 다음에 그분들하고 관계가 끊어졌어요. 저하고. 네? 그 관계를 그때 당시는 이제 김 기자 씨하고 같이 내가 생활할 때였거든요. 그 내용을 김 기자 다 알아요. 그 과정들을.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그 사람 나쁜 사람들이고, 나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그쪽에 붙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걸 어떻게 제가 수긍합니까? 그게 사실 그대로 팩트입니다, 그대로. 네? 그래서 만약에 서북청년단에서 제가 지금 물론 이제 서북청년단 한마디로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그 계좌 조직이기 때문에 저는 고향이 부산입니다. 저는 사실 그건 정통성은 없어요. 정말 북한 내려왔던 그 신앙민이나 그 2세나 3세나 아니면 탈북자나 정말 그들이 그 정신을 그 생각할 때 뜻이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물러납니다. 네? 하지만은 지금 같은 이런 상황이 모르겠어. 또 지금 이 정부에서 누가 목숨 걸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내가 서북청년단 명예에 내가 불명예스럽게 한 적은 저는 없어요. 내가 목숨 걸고 그냥 말씀드리지만요. 그러면은 네네.
이랑에 내가 한마디 이제 충고해 주는데, 네, 일단 나로서는 이제 조금 그 정황 증거라도 좀 그 정황을 알고 나서 이제 확인을 들어가든가 해야 될까 하는데, 대체 윤곽이라도. 네네, 그래 내가 이제 그 사이에 그 두 사람과 이제 김 기자부터 파고 들었던 거고, 네, 뭐 다른 뭐 사실이나 그런 건 없었고, 네네, 이제 이제 서부청장 이름을 쓴 길에 내가 서부청장한테 내가 좀 알아요, 많이. 네, 그리고 내가 이랬던 건데, 이제 상황 보니까, 네. 확실히 뭐냐, 정한철 씨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네요, 확실히. 뭐, 김 기자가 좀 오버한 면이 있구만, 좀 얘기해 보니까 확실하게. 그러면 나도 이제, 네. 그런 대로 깨닫고 내가 정한철 씨를 내가 그냥 100% 이현적으로 나가는데, 아, 그, 근데 사실은 근데 혹시 서북천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시는 분인가요? 아니, 아주 잘 아는 분이에요. 예, 예. 이해에 대해서 묻지 말고. 아, 그래요? 예, 예. 잘 아는 분이 하여튼 이제, 그건 그렇고, 뭐 여튼 이제 양쪽 다,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좋네. 근데 여기서 내가 네네, 한마디 이제, 나이를 이제 더 먹었어. 한마디 이제 충고적으로 나가다 보면은, 네네. 지금 이 상태에서 김 기자는 분명히 우리 정함씨를 굉장히 나쁘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있고, 또 정함칠 씨 역시 굉장히 김 기자를 또 이상하고 그냥 이상한 여자를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아, 근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음, 저는 원래 김 기자 씨가 그 보수 성향이 원래 아닙니다. 원래는 전혀 이제 이런 쪽 활동한 적도 없었고, 원래는 관심도 전혀 없었고, 오히려 처음에 내가 민원인으로 만났을 때, 저는 당연히 시민운동가니까 이제 이왕이면 내가 민원 도와주면 이분을 우리 성향으로 또 하는 게 또 도움이 되잖아요. 음, 그래서 그때 당시도 제가 이래서 얘기를 했더니만 이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이, 자기는 그때 당시 박근혜 대해서 안 좋게 생각했나?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좀 좌파 성향이었어요, 이분이. 저한테 한 얘기가. 그래서 나는 속으로, 어쨌든 이런 분을 내가 돌이켜야겠다는 생각이 이제 내가 계속 설득을 하면서 또 본인이 나한테 도움을 받는 입장이니까 또 제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나중에 사실관계 확인하다 보니까 이제 이 보수 쪽에서 이제 본인도 같이 운동하게 됐던 이런 거예요. 처음부터 이분이 운동이 이내 관심 있어 뜻을 같이 했던 분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분이 그냥 자기 개인의 그냥 삶을 돌아가는 게 너무 원하거든요. 차라리 이제 또 다른 사람 만나는 거 다 만나봐 이분은 삶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첫 번째 남편한테 차라리 돌아가서 이제 그 하는 게 솔직히 내가 바라는 거 그거예요. 그분한테는 그렇게 내가 충고를 해줬었고, 네? 그 주변 남편은 지금 살아 있어요? 살아있죠, 당연히. 그 아들 혼자만 살고 있어, 혼자? 혼자 살고 있죠. 또 따로 결혼한 것도 아니고, 물론 그 남자가 그때 당시에 폭행도 많이 하고, 딴 여자도 만나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지금은 나이가 들었으니 그렇게 하겠습니까, 나지. 지금 나이가 그 사람 몇 살은? 지금은 그보다 한 5살, 6살인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음, 55인가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음.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러니까 이제 나쁜 놈들이 이 김기자 씨를 이제 이용해가지고, 김기자 딴 거 없습니다. 제가 사회운동을 안 하면 돼요. 김기자 아니. 목적은. 그건 아니고, 네, 이현 씨가 걔들한테 세뇌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단지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은 이런 점은. 네, 예, 이 정보를 어떻게 해서 파괴한 것 같구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1억 5천만 원 문제, 네, 보험금, 네. 이건 이제 하나의 정보일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꼬대겼는가 봐. 그것은 정한철 씨가 들어서 9천만 원밖에 못 받았지. 네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정상적 변호사를 꼈으면 1억 5천만 원을 다 받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정한철 내게 아무 도움을 준 적이 없다. 그런 말이 아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저는 사회운동가이기 때문에 웬만한 건 저는 다 녹음을 해놔요. 예? 음. 다 기록을 남기고 그것도 그 여자도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근데 문제 그러면 때문에 정한철 씨 학교는 어디 다닌 거야? 학교는? 어디 고등학교 말인가요? 대학 말인가요? 대학교. 대학은 제가 원래 그 부산 출신인데 제가 원주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고등학교는 제가 부산에서 나왔고, 그 음, 대학은 제가 사실 군 입대를 하면서 그 군에서 음, 제가 장기 복무를 하는 바람에 군에서 제가 군 위탁으로 나왔습니다. 원주에 있는 음, 이제 그게 그 2년제 그 전문대 야간 군 위탁으로 해가지고 군에 현역으로 있을 때 그 음, 2년제 제가 졸업을 했었거든요. 음. 그러면 여기서 네네. 중간에 말 많이 해서 피곤하겠네. 네.
여기서 하면 내가 제일로 서부청년단 내가 원조를 알고 있거든요. 아, 네네. 나하고 아주 친구예요. 네. 아주 다시 없는 친구인데, 네. 나도 극도로 그 양반 이제 존경하고, 그 양반 나도 존중하고 그런 입장인데, 네. 그 양반 누군지는 모르죠, 지금. 네.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고, 네. 그만 알만한 분 아닌가요? 예? 알만한 분 아닌가요? 글쎄, 내가 보기에는 지금 말은 들어봐서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 정한철 씨는 그 사람 모르는 것 같은데, 그 사람 지금 이름을 많이 안 내거래요. 내걸 이유도 없고. 그런데, 여하튼 이 사람이 제일로, 진짜 오리지널, 오리지널, 그러니까 이제, 제일로 중추자라고 볼 수가 있지, 핵심이라고. 네. 그런 분인데,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안 되고, 한번, 지금 현재 정한철 씨 지금 걸림돌이, 김 기자 같은 경우는 지금이, 그러면 이준희가 정확히 봤네? 뭐가요? 지금 정한철 말 듣고, 네. 김 기자 말 듣고 내가 결혼적으로 생각할 때, 네. 이준희가 정확히 봤어. 이준희가 나한테 한 말이 있었거든, 두 사람 관계에 대해서. 네. 근데 내가 이제 정한철이가 나한테 이제 통화하기 전에는, 이준, 뭐 어떻게 그렇게 매료돼서 이제 이런 말을 한테 했냐, 그랬더니, 네. 지금 내가 정한철이가 얘기해보니까는 이준희가 정확히 본 거네, 그러면은. 음. 그렇게 하나, 이제 그렇게 이제 거짓말 하면은 그렇게 하나하나 낱낱이 말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냥 알법으로 넘어가는 거지. 네. 그럼 한번 이거 김 기자 문제가, 김 기자도 그렇다고 해서 지금 분명히 악한 사람은 아니고 우리 씨한테 정한철 결론적으로 인생에 해될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 가지는 그거예요. 이 여자분이 원래 안 그랬는데 본인이 알아요. 저한테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저는 이제 김 기자 씨하고도, 왜냐면 이거 공적인 것도 있고 나중에 자꾸 갈등이 있을 때도 내가 하도 내가 그래가지고 다 녹음을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다 기록이 있어요. 저는 이미 2008년도인가? 그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다 내가 활동한 모든 걸 내가 다 기록을 다 남겨놔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스스로 절대 거짓말 안 합니다. 혹여나 이제 내가 말한 거에 어떤 그런 게 거짓이 있을까봐 저는 기록에 남겨놓는 건데, 네? 본인이 그걸 아는데도 명백한 거짓말들을 글을 올리는 거예요. 그게 내가 본인한테 와이프하고 내가 이혼하겠다고 해가지고, 본인하고 같이 살자고 했다는 말부터 시작해서, 네? 한두 가지, 이 여자가 좀 정신 나간 것도 아니고, 네? 그러면 내가 충고를 해주는데, 네. 내가 좀 알려줄게. 그런 식으로, 나를 갖다가 모리하고, 그렇게 이제 음해하고 그러면은 가만 안 두겠다. 네. 그런 식으로 글은 절대 쓰지 말고, 네. 그런 식으로 글을 쓰다 보니까 나 같은 사람도 생긴 거예요. 그런 식으로 쓰다 보니까 그 역작용으로, 아이고 정함철이 무서워서 나 이제 정함철 안 건드려야겠다. 아이고 정함철이 저런 식으로 성질내서 저런 식으로 이어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정함철을 건드냐. 그런 마음이 이제 그걸 이혼사에 들어갈 줄 알고 그런 걸 올렸잖아. 근데 그건 100% 역작용이니까 하나의 조금 비슷한 완전한 각오는 아니지만 비슷한 각오로 말하자면 그것도 일종의 이협이나 협박밖에 안 돼가지고 세상 아는 사람 그런 말에 기분 정함철 이 새끼 나쁜 놈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그러니까 그런 걸 일제로 올리지 말고, 예? 올리지 말고, 네. 지금 나한테 말하는 식으로, 예? 같은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 내용을 제가 이제 2차적으로 제가 공개를 했고, 사실은 이제 이제 알 사람도 다 알아요. 근데 그 내용 때문에 내용이 그렇게 쓴통해, 같이 음해하고, 같이 우리가 공개원자는 가만 안 두겠다, 이런 역작용으로 해서, 예? 지금 오히려 나 같은 사람도 단식한 거다고. 우리가 제가 거친 사람들인데 가만 안 뒀다 그런 내용이 아닌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렇게 느껴져서 그런 식으로 느껴졌으니까 하여튼 이제 그런 걸 하지 말고 그냥 한 남자로서 하여튼 이제 저는 김 기자 씨하고 솔직히 싸울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은 없고. 안 싸우려면 그런 식으로 글 올리면 안 돼. 그러니까 어차피 근데 김 기자 씨가 이미 저를 상대로 딸에 대해서 상습 폭행, 이거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저에 대한 그것도 그렇고 치명적인 거기 때문에 오죽하면 검찰까지도 제가 직접 찾아가지고 저한테 그 변호사법 위반으로 된 사람이 고소를 했거든요.
거절했다가 뭐 그 증거가 없다 해가지고 아예 그냥 기각 처리되는 건데 오죽하면 내가 검사한테 내가 서로 다 들고 찾아가가지고 이게 정말 변호사법 위반으로 해당되는지 되면 처벌해달라까지 내가 가지고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네? 그 검찰에서 그런 적도 있었고 지금 검찰에 대해서 이 여자가 지금 자기 뭐 딸을 내가 뭐 상습적 폭행했다고 해가지고 고소해 이미 사건이 진행됐어요 이미. 다 진행돼가지고 본인 조사받고 저도 조사 다 받았습니다. 조사 다 받고 한 다음에 뭐 대질 신문하고 한다길래 솔직히 나는 응하려고 했는데 이 여자 수법을 알기 때문에 그 경찰관들 뭐 딴에서 거기서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 눈물 나고 이래버리면은 뭐가 됩니까? 내가 뻔히 아는데 이 사람 어떻게 할지를. 그래가 내가 경찰한테 그래서 어차피 해가지고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나는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그 여자가 있는 사실 있다면은 본인이 저 증거 다 있대. 그럼 증거 제출을 해라고. 그럼 경찰한테 제가 형 그래서 증거 다 갖고 있다니까 증거 제출 받아가지고 그 혐의 입증하시면 되지 않냐고. 하니까 경찰에서는 제출한 게 하나도 없대요. 그거조차 이제 거짓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아니 결국 그 얘기 있을 거 아니야. 아기 얘기 말한 것도 증거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 아이를 쉽게 말하면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니까 왜 그 딸하고도 저도 친했는데, 네? 한 번에 얘가 좀 뭐 솔직히 좀 버릇을 좀 약간 뭐라고 해 얘가 좀 겁이 없어요. 애가 갓난아이인데도 여자애가 달리 쉽게 뭐 높은 데 올라가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얘가. 근데 한 번에 이제 느닷없이 이제 우리 사무실에 우리 많은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얘가 이제 갑자기 딱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뭐 자기 엄마하고 우리 저 아저씨하고 같이 산다 얘기하는 게 깜짝 놀랐죠. 그 자리에서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얘가. 네? 다른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래서 내가 이제 안에 와가지고 주의를 줬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왜냐면 이 아이가 제 아들도 봤단 말이에요. 제 아들한테 너 오빠 하면서, 제 아들은 그때는 6학년인가 5학년인가 그랬으니까, 같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와이프하고 제 별거 중에 저는 아들 한 번씩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을 아는데 내가 뻔히 이제 그걸 아는데 얘가 갑자기 그러게 내가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 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도 자기 그 여자가 시킨 거예요, 딸한테. 그 자리에 그런 얘기를 하라고. 네? 이게 지금, 저걸 네. 정한필 씨는 우리 엄마하고 같이 살아요. 그런 얘기를 하라고 시켰다.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러니까 내가 솔직히 그렇다고 내가 뭘 때립니까, 제가. 네? 뭐 그 사람들이 좀 그럴 일 있어요, 제가. 그 아이도 솔직히 불쌍한 애인데, 네? 오죽하면은 참네. 이 표현도 그렇지만, 60, 70대 그분을 그 원룸까지 같이 생활했다니까요. 이 여자분이 창피한 걸 몰라요. 딸이 옆에 있는데도, 네? 무슨 짓이든 해요, 여자가. 제발, 딸은 저하고 나중에 갈등이 있을 때도, 맥주만 마시면은 완전 쌍욕부터 해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를 나 하니까, 제발 자는 것도 아니고 애 듣는 그만 좀 하라고 내가 몇 번이나 얘기하는 거 내가 녹음된 것도 있어요. 그거조차도. 창피한 몰라요. 여자가. 네? 그래서 솔직히 이 딸애도 얼마나 불쌍합니까? 솔직히 따지면은. 애가 충분히 생각이 있는 애인데. 네? 똑똑한 애인데. 자기 엄마가 그런 모습 보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해가지고 결국은 조사 다 받았고 하니까 경찰에서 결국은 증거 없다고 혐의 없음으로 이제 불기소 올렸는데 검찰에서 내가 진술을 그래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경찰은 묻더라고요. 그럼 이 딸아이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 거짓말로 이렇게 해줄 가능성이 있겠느냐 묻길래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네? 그 딸이 지금 자기 엄마가 어떤 과정이 있었고 그전 할아버지가 되는 분하고 같이 살려고도 했었으니까 같이 살았으니까 실제로 그걸 딸이 옆에서 다 봤으니까 그 어린 딸이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자기 다 봤으니까 어떻게 하겠냐 딸 입장에서는 자기도 너뚱이는 알고 자기 엄마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할 수밖에 없지. 내가 그렇게 진술한 게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재기 수사를 내린 거예요. 그 무고죄 때문에 이게 무고죄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이제 재기 수사 내려가지고 지금 경찰에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김기사 씨가 아마 또 한 번 더 조사를 받을 거예요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러면 그 상황 그에 대해서 네. 무혐의 처분이 내렸다고 지금 현재? 무혐의로 해가지고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이게 혐의가 없을 경우에는 무고죄를 다루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여자가 저를 이제 변호사법으로도 고소를 했다가 이게 각하가 됐지만 결국 그는 제 사회운동에 치명적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검찰에 찾아가서 사로 다 제출했고 그리고 이 여자가 저를 공개적 명예훼손하고 무고죄에 대해서 내가 고소장을 제출했었어요. 그래서 그 검사하고 상의해가지고 했던 거냐. 검사는
그렇게 하라더라고요. 그걸 내가 뭐 자수하는 게 죄를 인정할 것 같으면 자수도 할 수 있지만 내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죄를 인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그 여자를 차라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서 그 과정에서 입증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의견을 주길래 그래서 내가 고소장을 넣으면서 무고죄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고죄 넣은 게 있다 보니까 검찰에서는 이제 거기에 혐의 없음으로 이제 올라왔으니까 검찰도 뭐 증거가 없잖아요. 저 이거 증거 다 있다면 이제 제출도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무고 혐의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라고 경찰에 내려온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뭐 이번에 설 연휴 지나면은 검찰에서 그쪽에 연락이 갈 것 같거든요, 상황이.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 이미 다 진행 중이에요, 지금. 어? 그 내용들 솔직히 저도 와이프한테 다 얘기 다 했고, 혹시나 또 여자가 또, 그동안 잠잠해가지고 저 모르고 있다 나도 뒤통수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와이프한테 이런 일이 있다고 솔직히 내 얘기 갖다 해놓은 상태예요, 지금은. 너 나중에 또 어떤 일이 벌일지 몰라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무혐의로, 그러니까 경찰이 무혐의로 이제, 검찰에 송치를 한 상태. 그렇죠. 무혐의 의견으로. 그렇죠. 의견으로. 그러니까 이제, 아니라 그러면 검찰에서 이제 그걸 무혐의로 불기소로 해가지고 그 종결을 지으려면은 무고 혐의를 확인을 하거든요, 검찰에서. 무고 혐의는 있다 없다 해가지고 종결을 짓거든요, 불기소일 때는. 근데 이제 제가 이미 무고죄로 내가 고소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고 혐의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그걸 다시 의견을 내린 거죠. 재기의 수사를. 보강 수사를 내린 거죠, 지금. 현재 그까지 내가 정보원한테 오늘 확인한 거거든요. 알았어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네. 다른 사람이 어떤 면이 있냐면 이거 내 개인 이야기죠. 미안한데 네. 조금 상대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기 싫고 하는 그냥 전화 한 번도 하기 싫고 좀 그런 감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딱 정함처리에 대해서 내가 전화를 원래 알고 있었어요. 네네. 내가 한 번이 근데 저는 한번 해봐야지 이제 이렇게 양자가 말을 듣고 정확한 답변 내리는데 네. 상은 왜 정함처리에 되는 내가 굉장히 전화를 하기가 싫더라고 아주 그냥. 근데 내가 지금까지 그런 사람 몇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은 난줄 알고 보면 굉장히 좀 나쁜 사람이더라고. 네. 나한테 그런 면이 좀 있었는데 하여튼 정함처리 말 들어보니까 뭐 좋은 사람이구만 하여튼 이제 제만 알았어요. 봐도 그럴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사실관계가 있었다는 것만 좀 알아주시고, 저도 안 그래도 어떤 한 여성분이 이제 권사님인가? 그분이 이제 무슨 방에 저를 초대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난리가 났나 봐요. 네? 제가 들어가 저런 사람 왜 들어왔냐니까 그래가지고 이주영님은 내가 그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둘이교회 문제 때문에. 알고 있었던 분인데, 그래가지고 그 때문에 난리가 나고 그분하고 저도 솔직히 민망하죠. 나한테 초대한 그분도 솔직히 내가 만난 적도 없는데, 내 개인의 사정은 그것도 사실관계가 아닌 내용을 가지고, 그나마 이분은 나한테 전화로 왔으니까 그나마 내가 다시 그걸 그래서 올린 거예요. 네? 그분한테 묻길래 내가 뭐라고 해명합니까? 이미 내가 공개한 사실들이 있었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보내줬다면 저보고 제가 직접 올린 게 좋겠다고 이야기하기에 알겠다고. 어차피 그런 얘기가 이제 지금 도는 걸 객관적으로 확인했으니까 사실 이것도 명예훼손 추가로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확인했으니까 이제 이거는 명백한 거죠. 이게 경찰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어쨌든 이제 해놓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올리게 된 거고, 내가 그분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만약 다른 분들이 그러면은, 제발 그 얘기 듣지 말고 좀 따끔하게 얘기해 근데 주라. 이거 한 가지는 확실하잖아. 이거 한 가지는. 네. 그게 뭐냐면은, 저기, 김 기자로부터 많은 경제적 도움을 받은 건 사실이잖아, 그것은. 많은 경제적 도움은 사실은 아닙니다. 많은 거는요. 아니. 내가 많다는 말은 좀 그렇고. 네. 하여튼 그때 내가 당시에 어쨌든 그때 당시에 저도 힘들 때이기 때문에 도움이 된 건 맞아. 사실이죠. 근데 여기서 네. 우리 시간을 각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네네. 이거 분명히 깊이 알아들어요. 돈이라는 것은 네. 하루 종일이 썩어 빠지 일을 하고 나면은, 한 100만 원 들을 것 같은데, 내가 오늘 한 100만 원치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들어온 돈은 10만 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점을 감안해가지고, 그 점을 감안해가지고, 김 기자로서는 최고로 많이 돕는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정한철이 눈에는, 시애들이 눈물 나 들었던 거지. 그러니까 달리 말해서, 김 기자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만약에 아니야, 그럴 것 그게 같으면, 아니나 따나, 뭐, 네. 10만 원이 됐든, 5만 원이 됐든, 아니, 김기자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돈이 그 문제가 돈을 돈다. 아니고요. 예? 돈이 문제가 아니고, 네? 아니. 여기서는 돈이 문제예요. 여기서는 돈이 문제고, 돈이 문제가 아니다는 것은 그 틀린 생각이고, 하여튼 내 말이 맞아. 이건 흔들 수 없는 말이니까, 예? 김 기자로서는 거짓말 아니라 단돈이 10만 원을 줬든지, 1,000만 원 줬든지, 1억 원 줬든지, 뭐 5천 원 줬든지, 김 기자로서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그, 어시기를, 정함 처리를 사랑하고 도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또, 정함, 이제, 사실은 이러는 사람, 사장한테는 얼마 도움도 안 되는 건데, 얼마 도움도 안 되는 일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러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면서, 내가 이 정도면은, 이 정도 이랬으면 주위 사장한테 한, 천만, 100만 원, 1,000만 원 이익을 남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돕잖아요. 도와도 실제적으로, 그 사장이 돈 받는 금액은 100만 원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한 1,000만 원씩 돈 준 걸로 생각한다니까. 세상 사람들 전부 다 그런다니까. 그래 노조도 그래 생겨난 거고, 노동자도 왜 생겨날 거 아니. 자기들은 이사가 빠진다고 이제 일을 했는데, 내가 한 1,000만 원씩 일을 했다고 생각하면은 들어온 돈은 1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노조가 결성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와 똑같은 그 생각으로 김 기자 씨도 진짜 최선을 다해서, 막상 들어온 돈은 5만 원 됐든 5천 원 됐든 5천만 원 됐든,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도왔는데 결과가 이 지경이 되니까 환장하는 거예요. 단지 이거예요, 단지. 김 기자가 약하거나 악한 여자거나 사이코패스거나 아니면은 그 새끼들 빨갱이들한테 사주받고 이런 건 절대 아니고, 내 말 뼈 깊이 알아서 분명히 단지 그거니까, 단지 세상을 모르고, 근데 어, 그걸 이제 겪어보신 분하고 겪지 음. 않으신 분하고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아니, 그는 듣거나 안 듣거나 답은 여기서 그냥 나온다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압니다. 어차피 아니 그럴 것 같으면 그 여자 그런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저에 대해서. 네? 본인이 아닌 걸 알면서 솔직히 내가 다 오픈할 수 있어요. 더 직접 내 통화이나 녹취록 갖다 공개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여자 완전 작살납니다, 진짜. 네? 그래서 내가 공개를 안 한 거예요. 그까지는. 이걸 그까지는 갖다가 이주영이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네. 그 이주영이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김 기자로서는 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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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한철이 남자로서 잊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다시 한번 엮어보려다, 그런 식으로 이주영이 해석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맞다고 그랬는데, 분명 이런 일면이 있으나 없으나 이건 당사자 속마음이고. 네, 일단은 어쨌든 뭐 그거는 어, 참 그러니까 창피하지만 그래요. 네. 거기서 이제 같이 고소로 나가고, 또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말할 때, 나는 무슨 주의자냐면은 내 사상 자체가 멸공반공주의자예요. 네네. 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 글을 좀 봤나 모르는데, 네. 내 말은 분명히 드려야 돼.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애국 일을 하려면은. 근데 내 이 말이 맞아요. 단지 그 차이니까. 이유, 누구냐, 김 기자는 한 1억 원어치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와보는 것은, 정함치를 받은 것은 1,000만 원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큰 갈등이에요, 서로가 지금. 이게 노조하고 사장하고 싸우고 똑같아. 노동자하고 싸움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이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뭐, 노조하고, 어쨌든 뭐 단순한 그런 문제면 이렇게까지 오진 않았고요. 그래서, 그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 손목이 손해배상 지금 진행 중이니까, 예? 음. 이거라도 받으면은 내가 그 1,000만 원까지 내가 해줄 수 있다까지 내가 얘기가 했어요. 근데 일단 받으면 뭘 받으면. 손해배상 청구요. 제가 이것 때문에 내가 손목에 장애 등급을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장애 급여금이 나온 거예요. 보험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가해자가 있으니까 그놈한테 내가 배상 청구해야죠. 이 치료비도 꽤 들어갔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미 법적으로 진행 중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얘기했고, 그게 이제 내가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 이제 본인의 이빨 치아하고 내가 도움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정당, 그러면 나도 끊고 싶으니까, 네? 이제는 내가 해준 거는 다 지우더라도, 어쨌든 내가 고마웠던 부분들, 내가 도움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내가 또 갚을 수 있는 부분 내가 갚겠다까지 얘기했는데도 여자가 지금 아랑곳 않고 지금 나한테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제 명예, 그게 바로
그게 바로 말로만 했지 행동은 안 나갔잖아요. 지금 이미 어쨌든 진행 중인 그런 거지 내용을 않습니까? 이번에 해외여행 간 것도, 예? 그런 내용을 김 기자로서는 알 수가 없잖아. 만두하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갔다는 걸 알 턱이 없잖아요. 김 기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그러니까 없어요. 그거에 처음에 이제 그 얘기가 처음에 그 여자가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바로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아니, 내용을 김 기자는 해가지고 또 그 말을 또 못 믿었을 수도 있고, 또, 그러니까 뭐, 네, 어, 그러니까 내가 볼 그럴 때는 수도 있겠지만은, 어, 아무,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의사가 지금 저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라든가 한 거에 대해서는 그건 이미 그도 엄청난 그거죠. 네? 명예훼손이 안 걸리지, 여기서는. 왜냐면은, 하여튼 그만한 근거는 있었으니까.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려면 어떠한 근거도 없어야 되는데, 이제 의심할 만한 근거는 성립이 했었으니까, 성립이 아니, 됐었으니까. 그 사실이다더라도, 음, 설령 사실이다더라도, 음. 저를 솔직히 명예훼손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는 성립이 됩니다. 네? 아니지, 선의의 명예, 선의가 들어가지. 왜냐면은, 이런 사람이, 애국운동을 하면은, 오히려 대한민국에 반역이 된다. 그런 생각, 그런 선의적 생각이 있었지. 그러니까 안 되지. 명예훼손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득이 복잡한 싸움 하지 말고, 그건 현명 방법이 아니고, 둘 다 죽고, 우리, 그럼 어쨌든 그는 그 여자 보고 그 여자가 중단하면 끝날 문제예요. 네? 본인도 그러니까 다음에 그 중단하고 그런 짓은 말아도, 안 하게 되면은 저도 굳이 솔직히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이유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저도. 근데 그러자 인해가지고 다른 동지들이 자꾸 상처받고 하니까 어, 솔직히 저는 괜찮아. 난 이미 내 스스로 공개를 했기 때문에 오죽하면 뭐 제 친척들도 내 사촌 동생들도 내가 그 인터넷 글 올린 걸 다 알기 때문에 다 봤어요, 그 내용들을. 네? 다 알고 있는데 더 숨길 게 뭐가 있습니까? 네? 만약 그 하게 되면 저는 사실 있는 그대로 다 해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여자는 진짜 그 여자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지금 저러는지, 네? 지금 그 여자 속내는, 예, 나한테 말한 걸로 보면은 너무 어려우니까, 뭐 방세도 못 주고 어찌고, 그러니까 뭐 너무 어려우니까는, 예, 단지, 이랬던 시기적으로 이제 이제 정정당당하니, 그러니까 남녀관계 모든 관계를 떠나가지고, 예, 정한태가 갚을 돈이 있다. 그 돈만 그런 가지고 있다는 거짓말들을 거지. 하니, 한 물어보세요. 시집은 무슨 돈으로 했는지, 네? 그 시집 내는 게 이제 한두 푼으로 내는 게 아닌 도대체 무슨 돈으로 시집을 냈는지 한 물어보세요. 깜짝도 그런 못함이 것도 없다면서. 하여튼, 사람이 굶어 죽을 돈은, 먹고 죽을 돈은 없어도 도둑할 돈은 있다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줘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짓말들은 솔직히 이제 제가 뭐 그냥 몰라면 모르더라도 예? 그걸 제가 뭐 다 받을 그런 이유는 없고 아니, 아무튼 일단 뭐 다른 사람이 거짓말이 하고, 아니고 그걸 갖다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거짓말이면 자기가 거짓말을 한 사람이 벌받는 것이니까 우리는 일단 그 사람 말을 들어주는 것이 세상 사는 비법이다고. 일단은 무슨 말을 하면은 저 말을 참말로 믿어주는 것이 그게 바른 처세법이에요. 네가 지금 우리 정암철 씨가 나한테 한 말 지금 하나도 의심 안 하잖아요. 일단 저 사람 말이 거짓말이다 생각하고 들어보면은 이 세상 절대 정상적인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일단 저도 솔직히 요즘 상당히 저도 거북하고요. 제 음, 그런 거 문제 때문에 저도 솔직히 네, 거기서 네, 손나 생각도 하기 싫어가지고 그래도 1년 동안은 내가 해서 저도 행복했는데 저도 내가 하고 싶었던 일만 매진할 수 있었으니까 네? 음. 최근에 결국은 심지어는 그놈하고 다시 엮여가지고 계속 이제 그렇게 하니까 아, 네. 그러니까 그건 하여튼지, 예? 뭐 그렇게 좀 괴로운 면이 있었다고 그걸 강조를 하는데, 뭐 그냥 술 한잔 뭐 그렇게 뭐 광채로 돈하거나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생각만 하지 말고 또 좋은 면도 많이 있었잖아요. 솔직히 돈이라는 건 벌기 한 번에 그런 생활을 제가 빚도 한 갚고 말씀 그런 드릴게요. 내가 후원받아가는 나를 위해서 썼습니까? 예? 예? 저희 예? 같았으면 솔직히 내가 그러게 됐지만 난 그래요. 지금이라도 저도 솔직히 그만두고 싶어요. 네? 거기를 위해 우리 썼던지 너물 위해 썼던지 근데 그걸 가지고 따지면은 그건 말이 안 아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만큼 더 도와줬다니까요. 그 사람한테. 더 그 도와줬기 사람이.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어떤 비쳤다는 생각 안 합니다. 그래도 저는 고마운 부분 난 생각하고 있어요. 그나마. 예? 근데 뭐냐, 김 기자는, 정암철이 안 했으면 1억 5천만 원 받을 건데, 정암철 때문에 9천 원밖에 못 받다, 지금 가가지고 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법적 가가지고. 그 정신 나간 여자 그럼 자기가 그 구상권 청구하고 그 문제 어떻게 되는지.
네? 무슨 지금 법이 바뀐 지가 언젠데. 그러면 내가 이 말 한번 해봐가지고 화해를 한번 시도해봐야 되겠네. 네네. 어디서, 당신이 어디서, 정함철 안 났었으면은 1억 5천만 원을 받는다는 소리를 들었는가 몰라도 내가 알고 있는 법적 지식 하에서는 절대 1억 5천만 원커녕 거의 받을 수 없는 돈이었다. 내가 그런 식으로 해갖고 내가 화해를 한번 나도 한번 해줄게. 내가 변호사한테 직접 확인해 봐라고 했어요. 근데 왜 변호사가 수임료가 천몇백만 원 떼면서 그걸 끊어 해결로 못 해주는지, 네? 변호사한테도 사기당했거든요, 그 여자가. 그냥 변호사가 또 그런 식으로 답변했다고 그러네. 변호사 말이. 그러니까 변호사 이 새끼들도 막 헛소리 막 했어야 되니까는. 그러면 그놈을 고소하면 되겠네. 사기꾼 변호사한테. 네? 그 놈이 뭐라 하냐면 나중에 그 변호사가 그래요. 자기는 보험금 청구로 수임을 받았다고. 다른 건들, 그것 말고, 다른 거 서류만 집어넣으면 돈 나오는 거, 그거 변호 수임하기 위해서 천몇백만 원을 수임료로 챙겼거든요, 변호사가. 그거 사기 아닙니까, 명백히? 네?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거에 대해서 당연히 보험금을 청구한 건데, 변호사가 그놈이 그렇게 내가 내용 증명을 보내줬어요. 보내가지고 했는데, 걔네들 그렇게 답변이 왔거든요. 전화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변호사 돈 받았다면 그 변호사 상대로 하면 되겠네. 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 나도 보험업을 해봤기 때문에, 네? 보험해봤기 때문에 이거는 자필 서명이 없는 계약은 원천 무효예요. 회사 원래 무효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단지 그 상황에 남편이 보험을 가입한자 말자, 쉽게 말하면 보험회사가 석 달인가? 회사가 할 수 있는 그 기간 전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달 보험료가 그냥 자동적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원래 계약이 들어오면 바로 성락이 되는 게 아니에요. 회사에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직장이나 이래 가지고 다 검토한 다음에 이게 2개월, 3개월인가 그 기간 내에 회사가 거절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 한 달치 보험료가 더 빠져나갔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회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안 되니까 각서까지 받아갔단 말이에요. 김 기자 씨한테 보험금 청구하지 않겠다라고 각서까지 받아갔거든요. 보험회사에서, 네? 본인이 이제 그때 당시에 보험회사 사실은 거짓말을 좀 한 게 있었어요. 내가 다 확인을 해보니까, 분명히 이제 부인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도 콜이라는 게 있거든요. 콜. 피보험자한테 회사가 이제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 본인이 직접 자필 서명했는지 확인하는 게 콜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남편 전화만, 자기는 보험 가입한 거 당연히 몰랐죠. 녹취록도 우리가 확인을 했거든요. 보험 가입은 난 모르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부인이 보험회사 근무하니까 부인이 가입했나 보네요? 이렇게 하고 전화가 끊었단 말이에요. 그러시냐고 하면서 그렇게 전화 끊은 상태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직후에 사망을 했고, 네? 그 다음 달 보험료가 빠진 상태고. 그러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 계약이 어쨌든 정상적으로 계약이 체결 안 된 걸 일단 확인을 했고, 그리고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다시 피보험 직접 자필 서명 그 절차를 거치기 전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약간 정상적으로 이걸 계약이 성립됐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죠. 보험회사 측은. 따지고 보면은. 게다가 이미 그 문제, 자필 서명 문제도 얼마나 많이 강조했던 문제인데, 그 문제가. 근데 그 여자도 교육받을 때 분명히 수십 차례 교육을 받았을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 3만 원 들어가는 보험료, 그것도 큰 보험료도 아니고 운전자 보험이에요, 운전자 보험. 네? 그걸 해가지고 들어갔던 건데, 그러니까 회사가 사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김 여사한테는 얘기했던 게, 콜 한 게 없다라고, 그 직원이, 그냥 귀찮아서 그냥 말했는지, 콜 한 기록이 없다면서, 그냥 이거는 이제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 회사가 정상적으로 이제 성립하기 전에 이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콜이 뭔 말이에요, 콜이?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이제 그 내용이 보험 설계사를 통해가지고 계약을 하잖아요, 대리로. 그다음에 보험회사에서 이제 그 서류가 들어오면은 실제 피보험자가 자필 서명했는지 제대로 고지를 받았는지 보장 내역을 받는지 이걸 다 한 번씩 전화해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가 있는데 그게 전화가 통화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네? 통화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남편 통화는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화를 또 들어보니까 남편이 본인이 직접 자필 서명하지 않은 게 확인은 됐단 말이에요. 난 계획한 적 없는데요. 이렇게 하고 나중에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부인이 다니니까 부인이 했나 보네요. 이래 됐고 직원은 그런가요? 하면서 이제 알겠습니다 하면서 계획이 끊었단 말이에요. 그럼 솔직히 그 이후 과정에서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정상적으로 체결 안 된 걸 인지를 했기 때문에 계약 무효화시켜도 그만이 원래 무효화시킵니다.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회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자필 서명이 안 됐다는 걸. 네? 그래도 원래 사실은 취급할 의무가 사실은 없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나마 지금 그래서 회사가 직원 보내가지고 여자분한테 가가지고 직접 자필 서명까지 받아가지고 보험금 청구하지 않겠다고. 왜냐면 여자가 근무하고 있었거든, 그 회사에.
근무하고 직원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 보험 설계사이기 때문에, 끝까지 받아갔지.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솔직히 저도 약간 좀 억지가 있었어요. 원래는 이게 법적으로 가는 게 정상적으로 맞는 거였고, 절대 원래 이거는 또 법적으로 가면은 뭐 100% 지금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요. 네? 그 회사가 뭐, 그럼 우리가 계약 집어넣으면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계약이면 상관없죠. 내가 직접 자필 서명해서 하게 되면 그때부터 바로 보험이 개시가 되는데, 흠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서명한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가 무조건 무효예요. 자필 서명이 안 들어가면은. 네? 그러니까 회사 입장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회사는 이제 그 내가 그때 그 행실보는 이제 사회운동을 하면서 낙검수는 내가 고발하고 언론에 그 화제 인물이 돼가지고 언론에 엄청나게 크게 떴었거든요, 제가. 그런 걸 확인해 보니까 이 친구들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괜히 그 자칫 이걸 하게 되면 자기네들 이미지도 안 좋아질 것 같고 하니까 그래서 자기네들 대화에 응했던 거고 나도 적극적으로 이제 대화하면서 나도 합리적으로 제안을 했고 당신들이 이제 그래서 내가 조명주 집에 했던 게 그러면 콜 했던 부분들은 왜 그때 당시에 안 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좀 봉금 청구하지 않겠다라고 확인서를 받아갔냐. 그 사실도 콜을 했고 그걸 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2달째 법료가 왜 빠져나갔냐 그러면 이제 제가 그걸 문제 삼았던 거죠.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콜이 그 자필 서명 안 된 게 확인이 됐고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취하할 수 있는 취소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사망을 해버리니까 이제 결을이 없을 수도 있고, 네?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최대한 내가 어떤 회사가 어쨌든 잘못했던 부분들을 충분히 이제 그 당사자 사실관계를 설명해가지고 인지시키고 서명받은 게 아니라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이제 인지를 해가지고 설명을 해가지고 받아가기 때문에 그것도 솔직히 부당한 거다. 제가 그런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제 개선에 압박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도 그러니까 그냥 50% 지급하는 걸로 마무리 진짜 이래 나왔던 거였고요. 그게. 내용을 있으니까 변호사도 입장에서도 그 보험을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자기도 돈을 1,400인가 그렇게 수임료를 받는데 그걸 안 다뤘다는 게 소리 말이 됩니까? 그게 난 별 생각을 다 했었다니까 그때. 분명히 변호사가 그 법무법인에서 이걸 맡은 건데 서울에서 그것도 그 사기꾼 그 69세 그 사람이 이제 소개해가지고 받았던 건데 분명히 전화 한번 하지 않았을까? 그 변호사가 보험사에 그 보험사가 무슨 거래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래서 가능성도 배제는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네? 아예 그 변호사는 뭐 아예 그 건은 손도 안 댔으니까 손도 안 대고 다른 건 이제 2건인가 3건 되는 걸 보험금 청구서만 집어넣고 1,400을 받아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기적으로. 네? 그게 사기죠 그게. 그래가지고 그렇게 진행된 거니까 나는 제가 그때 당시 판단했을 때는 분명히 변호사가 이 동부화재건 관련해서도 분명히 전화 통화했을 가능성도 내가 배제할 수가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도 이제 당당하게 자기들 지금 못하겠다고 한번 법적으로 가자고 이렇게 나왔던 거지. 네? 변호사까지 선임됐던 사건이었는데 그런 내용이었어요. 저는 60% 받은 것도 솔직히 내가 좀 억지 써가지고 나중에 10%더 받았던 거고 그 내용도 내가 다 공개해가지고 올려놨어요. 내가 문자 보내면서 이제 김 기자한테 그 내용을 보여줬고 그래서 가장 합리적으로 내가 하면서 이제 보험회사에서도 이제 이걸 거부할 수 없게끔 내가 했단 말이에요. 이걸. 그래가지고 7,500 받을 거 그것도 9천만 원 받게 해줘가지고 자기도 그때 고마워가지고 나한테 얼마나 고마워했는데 네? 우리 같이 있던 사람들도 다 알고 있고 네?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와가지고 그걸 내보고 뭐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네? 내가 뭐 그 조건을 달라고 했다고 이런 거짓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았어요. 아주 전화 오늘 잘 했네 오늘. 안 그래도 나도 이제 한쪽 말만 듣고 네. 정합찰 좀 이상한 사람만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전화 잘 했어요. 저는 어쨌든 뭐 불순한 사람들이 그렇다면 솔직히 관심이 없지만 분명히 우리 이제 이국 그런 진영에 계시는 분이 왜 참 나한테 전화도 한번 통화해가지고 확인을 하든지 최소한 나는 그래도 사회운동 하는 사람인데 네? 나도 이제 좀 이제 그런 찰나에 전화 온 거지. 네. 알았어요. 어쨌든 뭐 긴 시간에 죄송합니다. 내가 양쪽 김 기자도 뭐 혹시 사랑에 미쳐가지고 뭐 그냥 그런 이상의 행동이 나왔다 할지라도 좋은 여자인 거 틀림없고 나쁜 여자는 아니고 뭐 정함철 뭐 말 들으니까 혹시 만약에 통화를 하시면은 잘했어 그는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걸 얘기해서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저는 분명히 그 이야기 했으니까 거기서 지금 오해가 제일로 중수령 오해가 발생했는데 네. 1억 5천만 원 그거 네. 정함철이 안 꼈으면 오히려 뭐 하겠다 거기서 지금
거 잘못 생각 들어갔는데 그런 부분 내가 좀 해결해 주는 거 바르게 인식시켜주도록 내가 해볼게요 좀. 네. 그거는 아니면 자기네 직접 확인을 하라면 되고, 될 문제인데, 아무튼 일단 그 사실관계는 그렇고, 음, 어쨌든 지금 그래요. 저는 김 기자 씨가 저는 불륜사인데 그게 아니고, 김 기자 씨 성격을 제가 알아요. 그 사람이 이제 쉽게 그 사람들한테 이용당할 사람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이용하면 했지. 예?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이게 평범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김기가 보통 사람 아니다고요? 김 기자 씨 보통 사람 아니에요. 보통 사람, 솔직히 지나온 삶도 그렇고, 거의 세 번, 남편을 세 번이나, 둘째 남편은 솔직히 본인하고 10살이나 차이 나는 연하예요, 연하. 네? 연하고도 이제 그렇게, 결혼까지는 안 했지만, 거기 같이 동거하고 살면서 이제 애까지 임신했다가, 그래가지고 부모들이 이제 결국은 반대해가지고 낙태까지 하게 되고, 이런 과정도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왜냐면 어린 나이에 이제 아이도 갖게 됐잖아요. 19인가 이제 애를 출산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 지금 또 그 나이에 지금 이미 손주까지 벌써 본 지가 언제야, 지금. 2년도 더 지났네. 손주 본 지가. 지금 그런 상황에서 또 셋째 남편도 셋째 남편 자고 나이가 동갑이에요. 사망했던 셋째 남편이. 또 그것도 행복한 삶도 아니었고, 네? 결혼 살다가 또 남편이 무당 여자하고 또 바람 나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런 갈등이 있다 결국 이게 사고가 나고 이런 일도 있었고, 또 별별 다 겪었어요. 근데 생활력은 상당히 강해요, 여자가. 네? 또 이제 시장에서도 자기가 묵장사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또 거기서도 또 어떤 전과자한테 사기당해가지고 그 가게까지 놓고 사람한테 뺏겨버리고, 예? 거기 그까지 그 보증금까지 1,000만 원도 그냥 날려버리고 이런 일도 있었고, 예? 별의별 일을 다 겪었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서류가 내가 다 복사를 해놓고 원본은 내가 다 줬는데, 예? 난 여기가 똑똑한 그렇게 사기를 당했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쉽게 말하면 본인도 욕심이 있었죠. 근데 남편 사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목돈이 들어오니까 또 자기도 보니까 일부 2억 가까이는 이제 어떤 사업에 자기가 투자를 했어요. 또 투자를 했는데 보니까 그놈도 사기꾼이야. 결론 좀 현재 구속돼 있는데, 예? 무슨 이제 그 관련해서 하면서 또 이번에 접근했던 그 사람들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돈도 많고 자기네도 이래 하니까 이 사람들 모르겠어요. 이 사람 말로는 자기가 약을 타가지고 자기는 모르는 사이 자기 몸을 이제 범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같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동거하는 생활 됐다 이야기는 했지만, 어쨌든 생활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네? 정말 이제 생활력도 강하고 그런 것도 나중에 개인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니까 사업 수완도 되게 좋아요. 물건 팔고 이런 게, 예? 되게 좋아요. 이게 완전 어찌 보면 저보다 거의 콤비였죠. 나는 서류라든가 교육 자료라든가 이런 것도 내가 또 잘하니까, 예? 난 그런 거 다 만들어줘. 관리팀장으로 이제 전국에 있는 지사장까지 내가 다 케어하면서 하고 있는 입장이었고, 법무는 강원 본부장이었는데, 사실상 이제 우리 본사에, 예? 본사에서도 사실 그게 중요 있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이제 됐기 때문에, 같이 할 때는 잘 했었어요. 잘하다가 이제 본사 대표이사하고 갈등이 생겨가지고 여자 이사에 있는데, 사실은 감정 갈등이었는데, 이게 내가 그때 그렇게 내가 주의를 했죠. 제발 어차피 회사 책임자는 대표이사다. 대표이사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사업자로 참여한 거기 때문에 같이 좀 못마땅한 부분이 있다고 같이 맞춰가가지고 가야 될 부분 아니냐고 했는데도 계속 이 사람이 자기가 개발자를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 본인이 개발자하고 친분이 있었거든요, 그 전에. 그 친분을 내세우고 그 대표이사는 이제 유통업 대표이사고 실제 그 제품을 개발하는 사람 따로 계세요. 그러니까 그 제품 개발하는 사람하고 친분이 있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본인이 욕심이 나가지고 중국 사업 쪽으로 자기가 직접 제품을 받아가지고 유통하겠다 이런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재원이라고 입고 하면 모르겠지만 전혀 이제 그런 없는 상황에서 한다는 건 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러다가 다 무너진 거예요, 이게. 저도 이제 그래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본인이 그때는 저하고 헤어진 다음에 1년 6개월이 지난다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제도 회복하고 했을 텐데, 갑자기 이렇게 지나가지고, 자기 하나도 없다는 둥,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이자도 10몇만 원, 20몇만 원 그걸 못 내가지고 있다는 거, 솔직히 그 말이 내가 믿기집니까, 제가? 예? 같이 있을 때도 솔직히 어떻게든 제품 하나 팔면은 10몇만 원씩 남는단 말이에요, 제품 하나 팔면은. 예? 그렇게 사업 수완지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도 괜히 또 그걸로 다 엮어가지고 나오고 또 이렇게 계속 관계를
매적 알려고 그러는 건가? 솔직히 난 부담스러웠죠. 나 그러고 싶지 그건 않았고. 아니야. 네?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 당시는 이제 그때 당시는 내가 뭐 돈이 있었습니까? 없었는데. 그건 한참 그 탄핵 아니고, 무효 그건 집회 때문에.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느낀 건데, 우리 정함철 씨한테 하나 지금 모자란 거 있어요. 네. 세상 사람을 좀 선의적인 눈으로 바라고,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나보다 더욱더 좋은 사람이다. 그 눈으로 한번 보라고. 그러면 세상 달리 보이니까. 어쨌든 네, 그렇게는 하는데. 음. 아무튼 일단 그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 알겠습니다. 기자도 네. 그렇게 나쁘게 이상한 사람을 보지 말고, 여자도 좋은 여자,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정해진가 보다. 그렇게 좀 생각 좀 해보라고요. 지금 어쨌든 그분은 이제 그냥 제가 사회운동을 적게끔 하는 게 지금 현재 목적이기 때문에. 아니요. 네? 아니다고 절대. 내 말 안 들으려면 뭐 얘기할 것도 없고. 그거 아니고, 저함칠 지금 나쁜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좋은, 나쁜 사람이니까 사회운동, 못 하게 되겠다. 그 생각이지. 그냥, 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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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국자가 아니라서, 정함칠 같은 애국자를 갖다가 치겠다 그런 생각은 절대 아니다고. 이게 서로가 이제 오해를 푸는 것 중요하다고. 서로가 오해를 푸는 것이. 그냥 만약에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거 분명히 서로가 알고 있는 팩트조차도 이 여자가 이제 거짓말로, 예? 대놓고 거짓말하고. 근데 볼 때, 김지한테 의구심은 좀 있구만. 그거는 솔직히 좀 심각합니다. 그 문제는.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내가 힘들어. 근데 고통스러웠는데. 거기서, 갈라져 나온 것은 잘한 거고, 나는 이제, 한쪽 말만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이게, 김 기자가, 돈 있을 때 보험료 타가지고 9천만 원 타고 돈 좀 있을 때는 가까이 하다가 이제 돈 떨어지니까 본분 처자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잖아. 내 입장으로서는. 근데 이제 지금 이런 얘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는, 진실을 알게 되고,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얘기가 좀 되시면은 좀 이제 어른으로서 좀 자제할 수 있게끔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저도 음, 솔직히 예? 이렇게 해봐야 솔직히 저는 더 잃을 거 없어요. 저는 이미 다 알려졌기 때문에 알았어요. 어른은 아닌데, 이미 모를 사람 이런 좀, 없어요. 어른은 아닌데, 이런 좀, 인문학이나, 인간 심리학적으로 좀 관심 있다 보니까, 네네. 상대편 마음이 조금 볼 때가 있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 시대 이념을, 이 시대 지금 탄핵 접어들고 이런 것을, 우리가 맨 먼저 이것은 절대적으로 박근혜가 잘못해서 이런 사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념전이다. 그런 걸 우리가 맨 먼저, 어시했던 거 아니야. 네. 말했던 거 아니야, 우리가. 이제 저 성함을 여쭤봐도 되나요? 아, 내가 말을 안 했는데, 네. 저기서 옛날에 어디냐, 구국포럼, 김병관 씨. 아, 네네. 아니, 근데 알아봤자 별거 없으니까 뭐 알 필요 없어요, 그냥. 네. 그냥 내 아이디 알고 있잖아, 금문금강석 성좌. 네, 네. 글로 오면 더 사람들이 더 많이 알아요. 내 이름 몰라.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이렇게 얘기 말씀드린 게 혹시 음, 어쨌든 이제 김희연 선수 소통이 되시면 그래도 좀 이제 음. 어른으로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저는 그 여성분이 좀 잘 되기 위해서라도 좀 올바른 좀 조언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제 그렇게 정함철이 알았으니까 내가 나갈게. 네네. 정함철이도, 그, 그렇게 김지를 나쁘게 대만 생각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협적인 말, 지금 애국 보수방이나 그런 올림방, 이영수방이나 그런 식으로 글 쓰지 말고, 이제 앞으로는. 지난번에도 이런 글 써가지고 내가 오히려 정함철에 대해 나쁘게 생각했었지만. 그거. 이게, 네. 그런 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만 그런 거리에 역효과지 좋은 것이 아니다니까. 좋은 효과, 멸면, 어떤 행위에 대한 좋은 열매를 나타날 일을 해야지. 아무리 일단 네. 음,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 네네. 알겠습니다. 음, 네. 그래요.